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덕보드 차트예요. 네, 저희가 컴백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은 저도 네. 몰랐네요. 아유 참, 네. 저희 방송을 다시 들어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축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방송을 다시 영접하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영점의 감축이 아주 그냥 신나네요. 셀프 높이기. 장난 아니네. 네, 좋습니다. 네, 저희 다른 멤버들 저희 3명 나와 계신데요. 덕후분들 소개부터 해주세요. 오덕후 아들을 키우는 걸 꿈꾸는 삼덕후 헨입니다. 예, 시즌 1과 변함없는 편하게 덕질하는 꾸봉입니다. 시즌 1과 변함없는 머리숱을 자랑하는 수북입니다. 무언가를 장복하고 계시죠. 장복. 네, 그리고 저는 덕보드 차트의 라싸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한 2달 만에 돌아왔죠. 네, 네. 맞습니다. 네. 3달? 3달 정도인가? 3달이나 됐어요. 좀 3달 정도 된 것 네. 같아요. 그때도 그 마무리 방송을 할 때 이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했었던 거 네, 같은데 맞습니다. 시작과 끝을 여기서. 네. 그리고 또 시즌 2로 저희가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희 방송을 뭐 잊지 않고 꾸준히 관심을 보여주신 뭐 댓글러들한테 저는 정말 네, 감사 말씀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아무 말 방송을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아무 말 방송이라고 하셨죠? 네, 아무 말 방송, 아무 말이나 하는. 우리 약간 전에 회의할 때 좀 이번엔 다다듬어 가자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이건 시작이니까요. 예. 시작은 좀 아무 말로. 시작은 본질을 흐리지 않고. 이번 방송은 오리엔테이션이란 느낌으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학생 오리엔테이션. 네, 거죠? 오리엔테이션이죠. 네. 좋습니다. 네, 수북님 뭐 다 드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돌아오셨어요. 네, 살아왔어 네. 다시. 제가 준 밥 만주를 먹고 살아났습니다. 네. 당을 좀 보충하셨어요? 네. 이제 우리 방송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저는 사실 수북님한테 이번 방송 너무 기대가 커요. 사실 거의 사실상 지분을 수북님한테 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쵸. 그 오늘 연차까지 휴가까지 쓰시면서 진짜 엄청나게 방송을 엄청나. 준비하는 그런 네. 열정을 불태우셨는데 네. 과연 얼마나 좋은 방송이 나올지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도 기대 엄청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그냥 놀겠습니다. 수부님이 대본 준비하시느라 또 심지어 늦게 오셨잖아요. 네, 연차 맞아요. 쓰셨는데. 네. 대단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뭐 방송 끝나고 그 삼겹살은 수북님이 쏘기로 했습니다. 제가 돼지고기를 못 먹습니다. 지난번에 먹은 거 소였나? 소도 좋아요 저는. 네, 저희가 방송을 다시 재개하기로 한 게 뭐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이제 멤버였던 저희 햇님이 네, 방송 재개가 가능하다. 가능했습니다. 진짜 와는님이 정말 네. 대단하십니다. 이걸 위해서 제가 항상 집에 가면은 열심히 아기를 보고 네, 항상 새벽 2시까지 아기 옆에서 대기하면서 요즘에 스타크래프트 유즈맵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배틀넷에 사라지지 않아요. 이건 도저히 실드를 칠 수가 없다 정말. 오버워치 신캐리 기대돼요. 네, 그렇게 근황 얘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허락을 받으셔서 저희 방송을 다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꾸몽님은 뭐 특별한 일 없었어요? 저야 뭐 정상적으로 지냈죠. 원래 쉬는 동안 뭐 좀 공부를 좀 해볼까 했는데 놀다 보니까 뭐 금방 가더라고요. 사실 저희 마무리 방송할 때 각오가 대단하셨잖아요, 다들. 뭐 지난 쉬는 동안에는 안 해봤던 덕질을 하겠다느니 뭐 새로운 걸 해보겠다라느니 하긴 개뿔. 폭을 넓히겠다느니 뭐 수북님은 폭이 좀 넓어졌어요? 글쎄요, 뭐 꼭 이렇게 건방지게 얘기하다가 별거 없으면서. 네, 해설위원처럼 말하고 있어. 네 사실 별거 없고요. 그냥 뭐 롯데 자이언츠 경기 좀 보고 그죠. 뭐 그랬습니다. 플레이오프 나가서 좀 예. 봤죠. 잘 싸웠습니다. 네. 화이팅. 이게 그 흔히 정말 말하는- 영혼 없이 화이팅 이러고 있어. 이게 그 흔히 말하는 젖잘싸잖아요. 졌지만 잘 싸웠다. 할 만큼 했어요. 그 정도 했으면. 네. 네, 저는 그 결혼을 하고 그쵸. 이제 유부남이 되었어요. 네, 그리고 신혼여행도 남미를 가서 아주 재밌게 그리고 고생하면서 갔다 왔거든요. 고생을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갔다 온 뒤에 그 라싸님 부부랑 같이 식사를 했는데 저희 부부랑
다음에는 꼭 휴양지로 가겠다. 아, 네. 아니 뭐 손으로 음식을 막 드셨다고 그러던데. 허겁지겁. 손으로 먹은 적은 없고요. 네. 그 들고 간 햇반과 컵라면이 아주 유용했습니다. 아, 음식이 맛이 없었구나. 네. 어. 진짜 고생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네. 그렇게 저희가 3개월 동안 잘 지내고 왔습니다.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이번 주제는 어떤 건가요, 구묵님? 예, 저희 이번 컴백 방송의 주제는 공교롭게도 네. 리부트 혹은 리메이크 망작의 순위를 정하는 순서입니다. 네. 제목도 예. 있었죠. 예, 예, 제목이 덕보드 차트 부활의 D입니다. 아까 인사부터 해서 저희 약간 네. 뭐 아이돌 그룹 같아요. 예. 부활의 D. 부활의 D. 예. 하지만 주제는 부활했지만 망한 작품들. 예, 그죠. 네. 예. 제가 얘기하지만 저는 이거 반대했습니다. 네, 사담은 여기까지 하시고 사담은 후세인이고요. 예. 와, 장난 아니지 진짜. 야, 이거는 진짜 아니, 솔직히 지각하면서 야, 오면서 이건- 이거 생각하고. 야, 이건 솔직히 진짜 편집각이지. 아니 이거 마이크를 진짜. 리모컨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응. 누르면 꺼지게. 아, 약간 위험할 것 같으면 우리가 꺼버리는 거야. 꺼버리는 거야. 아니면 500원씩 태우기로 하죠. 500원씩 태우는데. 태우자. 그럼 뭐 이런 거예요. 칩을 준비하는 거예요. 뭐 손 방송 들고 시작하기 전에. 나 드립 친다 이러고 500원 얹고. 아니지. 이렇게 이상한 거 치면은 사람들이 하라고 태우라고 그러면 이제 500원씩 올리는 거죠. 벌금제로. 네, 벌금제로 네. 합시다 이제. 재미가 너무 없네요. 네,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에 대해서 우리가 컴백을 기념해서 컴백해서 망한 작품들을 다뤄보는 시간을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죠. 네, 우리는 그렇다는 안 그럴 아니고. 건데 네. 컴백해서 망한 네. 애들이 불쌍하다 뭐 네. 이런 거죠. 아, 네. 쯔쯔쯔 뭐 이런 네. 느낌으로. 예, 이런 거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그쵸. 이제 피하자 이런 네, 거죠. 그렇죠. 근데 망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솔직히. 요새 팟캐스트 사도 잘 안 듣더라고. 맞아. 파켓 함을 갔어요. 네, 그 각자 어떤 걸 준비해 오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부활의 F 드래곤볼 극장판 이제 프리저가 나오는 아, 부활의 F를 가져왔습니다. 주제가 딱 부활의 F예요. 드래곤볼 슈퍼가 아니고. 드래곤볼 슈퍼로 하려고 했더니 이게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애니메이션도 너무 많고 음. 그 뒤에는 지금 방영 중이라서 제가 좀 축약시키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나마 제일 망작 같아 보이는 부활의 F로 잡았습니다. 그냥 극장판 한 편 한정인 네. 거죠.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나름 그 선정의 의도가 있었어요. 네. 네. 저는 이번 주제를 뭘 할까 좀 고민을 했어요. 텔레비전 보니까 또 이제 우리 전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 기사가 또 많이 나오던데 우리 박 대통령님의 최고 전성기 때 오세훈 시장 유세에 나갔다가 테러를 당하시잖아요. 칼빵 테러. 아, 네. 그렇죠. 그리고 수술 후에 깨어나시면서 하시는 첫 마디가 대전은요. 그 앞에 네 마디가 생각돼 있었어요. 슈퍼 로봇. 슈퍼 로봇이라는 거를 슈퍼 로봇이라는 거를 기자가 못 들은 거야. 이거 300원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300원. 전 재밌었어요. 전 괜찮았어요? 아니, 이거는 기자가 진짜 이거를 못 이건 들은 되게 거야. 정성스러워.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까 진짜 고민했는데 네. 네, 진짜 네. 그래서 네. 유일하게 열린 우리 당이 한석 가져올 수 있었던 대전시장이 넘어갔어요. 오독해가지고 네. 슈퍼로봇 대전은요라고 했는데 야 진짜 그렇게 말했으면 진짜 웃기겠다. 알고 보니 덕후였어. 야 그러면은 이거 탄핵 안 됐을 수도 있어. 덕후들이 얼마나 많은데. 덕분에 얼마 많은데. 나는 그럼 촛불 집회 안 나갔을 거야. 아 저는 반대쪽에서 저 슈퍼 로봇 집회했어요. 슈퍼로봇 국기 들고 슈퍼 로봇 국기가 뭐야? 몰라. 저는 태극기로서 우리 전 대통령님도 좋아하시더니 슈퍼로봇 대전 컴플리트 박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참 길다 진짜. 진짜. 연차 내고 저거 갖고 앉아 네. 있었네. 저 같은 경우는 저스티스 리그가 요즘 개봉했잖아요. 아, 네. 아우. 정의당? 네. 진짜 애들 뜬금포로 병 걸렸나 봐. 애들 개쑥스러웠다. 진짜 오랜만에 녹음하니까 네. 신나나 봐. 그래서 저는 슈퍼맨을 들고 나왔는데 사실 뭐 그것보다는 햇님이 얼마 전에 채팅방에서 슈퍼맨을 엄청 열심히 까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들고 가면 햇님이 다 해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아니 진짜 아무 말 대잔치다 진짜. 저희 덕보드 차트의 그래서- 대통령은 수북님이죠. 네 그렇죠. 탄핵도 안 돼요 저거. 탄핵을 시키고 싶다 진짜. 빨리 전자를 붙여야 되는데. 네, 저는 그래서 슈퍼맨 후속작인 슈퍼맨 리턴즈와 네. 맨 오브 스틸. 네. 네. 저는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유명한 전차남 배너를 들고 오려고 했는데 네. 배너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너무 재미없어. 그 전차가 그 전차 아니지 않나요? 몰라요. 어쨌든 전차예요. 그거 전철남. 전차. 네. 네. 그래서 배너는 못 들고 오고 그 망작이면 진짜 배너가 딱인데 못 들고 오고 제가 최근에 봤던 작품 중에 좀 재밌고 의미 있게 봤던 작품인 블레이드 러너 2049를 들고 왔습니다. 가장 논란이 있는 안망작을 들고 나오셨어. 망작인지 안망작인지 좀 애매한. 애매한. 그냥 제가 좋아해서 들고 나온 거예요. 네, 그렇죠 뭐. 얘기하고 싶어서. 네. 사실 배너는 전차남 말고는 얘기할 게 없어요. 전차남이랑 그 로잉 머신. 전차가 멋있었다. 네. 그 노름 막 졌잖아요. 노졌다. 그 로잉 머신 갖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얘기도 좀 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주제를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컴백한 컨텐츠들에 대한 어떤 얘기를 좀 그렇죠. 먼저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컴백하면 저는 딱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네. 스파이더맨 이번에. 왜요? 홈커밍. 야 진짜 제대로 부활했어요. 잘 만들었죠. 진짜 잘 만들었죠. 만들었어요. 진짜 어메이징에서 싼 똥을 다 치웠어요. 와, 아니 근데 어메이징 저는 어메이징도 괜찮았어요. 아, 어메이징도 나쁘지 그것도 약간 호불호 않은데 갈리죠. 근데 홈커밍은 정말 저는 완벽했다고 봐요. 그 음. 솔직히 저는 그 팔 들었을 때 여기 날개 같은 거 나오잖아요. 네네. 잠깐 네. 그거 그 장면만 조금 약간 싫었고 나머지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검이 안 같아서 날아다니니까. 아. 그것만 빼고 너무 재밌었던 것 근데 같아요. 캐릭터도 스파이더맨 스파이디스럽게 잘 살렸고 네. 그다음 좀 새로운 감성으로 많이 접근한 것 그렇죠. 같아요. 옛날에 피터 파커 스파이더맨이나 어메이징에서 네. 이렇게 반복했던 그 스토리들이 반복을 안 하니까 그쵸.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컴백한 컨텐츠 딱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아주 길게 했고요. 지금 야 우리 나 3분 했다. 3분 이거 하나 갖고 3분 길다. 와 네. 예, 3분이면 우리 청취자들이 종료 버튼을 누르고도 남을 충분한 시간이죠. 10초면 끝죠. 네. 조용히 하세요. 사담 후세인. 네, 그래서 사담 후세인은 어떻게 생각해? 저는 뭐 딱히 뭐 컴백을 잘 몰라서 뭐 리메이크하는 게임도 게임 있을 거고. 같은 건 없어요. 그렇죠. 로맨 행사가 뭐 미스트럴송 같은 거라든지. 자기 취향을 강요하지 말고요. 그냥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잖아. 네가 얘기해. 저 꾸봉님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요. 꾸봉님이 그 좋아하는 게임 반숙 영웅이 야 영원히 파헤친다 진짜. 반숙 영웅 3D로 부활을 했다가 부활한지도 모르게 사라졌죠. 아 부활하긴 했어요. 그거를 또 한국에 누가 한글화까지 했어요. 그 업체 불쌍해 죽겠어. 왜 그걸 한글화까지 했는지. 뭔지 잘 몰랐겠죠. 그거 이제 다시 모바일 게임도 나온다던데. 차라리 모바일은 재밌을 수도 있겠다. 그거.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사실 그 컨텐츠 하나하나에 대한 그 얘기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왜 다시 돌아오는 걸까 컨텐츠들이. 아. 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맞다. 싶거든요. 아니 처음에 정확하게 네. 우리를 고삐를 잡아줬어야지. 니들이 먼저 시작했잖아. 아 지금. 먼저 달려나갔구나. 고삐 그 정유라처럼. 고삐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네. 그 벤허가 또 왜 이게 리메이크가 됐는지 또 제가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이제 판권이 있어서 리메이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헐리우드가 만성적인 그 소재 부족에 시달리기 시달리고 때문에 있어요.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계속 리메이크 나오는 게 딱 그 이유인 것 같아요. 그거밖에 없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요즘은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려면 대자본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를 가장 손쉽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옛날에 잘 나갔던 애들을 부활시키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생각보다 성공한 작품이 많지 거의 않거든요.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쯤 깨달을 때도 되지 않았나. 뭐 제가 볼 때는 다시 돌아와가지고 리메이크를 해서 뭐 다시 성공하는 가장 그 큰 분야는 역시 음악인 것 같아요. 복고 음악? 네, 복고풍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음악 같은 경우는 사실 다시 불러도 실패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이제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를 구분하는 게 몇 년 전에 붉은 노을은 누가 불렀냐라고 물어보면은 우리 같은 아재들은 이문세가 불렀지 이러는데 젊은 친구들은 다 빅뱅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잠시만요. 지금 그 젊은 친구가요? 빅뱅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미 젊은 사람이 아닐 수도 아니 빅뱅은 어쨌든 이미 아재.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붉은 노을을 누가 불렀냐라고 물어보면은 아, 빅뱅이라고 대답한다는 이문세를 거죠. 아예 모르는 아예 그럴 수도 몰라요. 있어. 이문세가 그럴 수도 누군지 있죠.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뭐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같이 해가지고 노래를 또 만들잖아요. 옛날 노래를. 맞아요. 네.
그런 예, 것들은 또 그 네. 앨범이 또 같이 흥행을 하면서 이제 동방흥행을 하는데 역시 이제 복고풍이라는 게 그 어른들한테는 추억을 또 불러일으키는 거고 또 젊은 세대들한테는 또 명곡들을 다시 살려서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그것도 있어요. 뭐 음악뿐만 아니라 음악 말고 그 특히 옛날 영화들 같은 거 킹콩 리메이크 같은 거 리메이크가 엄청 퀄리티가 괜찮잖아요. 그래서 더 좋고 이런 그러니까 기술적 한계로 사실 구현하기 좀 힘들었던 부분을 그렇죠. 지금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잘 살려서 만들면 좋겠다라는 네. 거죠. 특히 킹콩이 저는 참 네. 지금도 참 좋아하는 근데 영화죠. 그런 리메이크 영화의 실패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감수성을 손대고 싶어 하지 않아서 맞아요. 하는데 그게 그 감수성을 손을 대야 돼요. 음. 지금 최신 트렌드에 맞게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거 실패한 작품들은 거의 다 대부분 실패했어요. 영화 같은 경우. 네. 좀 이제 안전하게 가려고 하다가 그렇죠. 그런 경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인디펜던스 데이거든요. 그 네, 아, 완전 투. 그 2는 네. 완전 진짜 슈퍼 그렇죠. 망작인데 완전 많이 원하고 똑같은 플로, 똑같은 네. 컨셉, 똑같은 감성으로 다가갔는데 그래픽만 좋아졌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 정도 그래픽은 이제 아무나 다 그쵸. 만들거든. 근데 이제 복고 해가지고 리메이크해서 또 성공한 작품이 또 주라기 월드인데요. 아, 성공이라고 봐야 돼요. 굉장히 성공했어요. 흥행으로서는 무조건 성공. 굉장히 근데 흥행했어요. 그거는 재미로서는 왠지 좀 중국에서 의문.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 아니라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래요? 성공했어요. 주라기 월드는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영화랑 딱 비교하면 되냐면은 트랜스포머 같은 영화 같아요. 주라기 공원은 난 주라기 공원 나오면 항상 보거든요. 근데 보면서도 옛날에 그 느낌은 안 나고 실망스러운데 또 나오면 또 볼 거야. 그냥 또 속냐 뭐 이런. 근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 트랜스포머보단 잘 만들었어. 네, 그건 그렇지. 훨씬 잘 만들었어. 사실. 그래도 난 그 이번에 그 랩터들 갖고 무슨 개 키우듯이 그런 거 훈련하고. 너무 싫던데 그거. 네, 뭐, 그래도 저는 트랜스포머보단 좋았어요. 어떤 걸 해도 어떤 걸 내놔도 이게 뭐 이상형 월드컵 이런 거 그래? 하면은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가 1등을 안 돼? 그래 알비노 1등에. 공룡으로 스테이크를 해먹어도 트랜스포머보다 재밌을 거야. 이 스테이크가 너무 맛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요리왕 비룡처럼 해도 나는 재밌을 것 같아. 다음에 우리 그건 좀 아닐 것 같다. 다음에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트랜스포머를 이길 수 있는 재미없는 영화. 뭐 그거는 재미없어서 안 들을 것 같아요. 사실. 네, 그거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네. 요리왕 비룡 걔 아니에요. 그 완장질 하는 애 맞죠? 완장 차고 다니네. 네. 네. 그 무슨 요리사가 무슨 자격 이건 그냥 편집하자. 네. 조용하세요 사담 후세인.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컴백하는 컨텐츠들은 그 자체로 어떤 그쪽 매력이 있는 거, 소구력이 네, 있는 그쵸. 거, 그렇죠. 플러스 현재의 이제 소재 부족이 원인이 좀 큰 거죠. 네. 그런 것 일단은 같아요. 안정적으로 네, 이제 그쵸. 돈을 긁어 모으기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일종의 캐시카우 네. 같은 네. 거잖아요. 왜냐하면 회사는 계속 이게 굴려야 되거든요. 음, 호황기도 있지만 불황기도 그치, 있기 그치. 때문에 그때도 이제 어느 정도 크게 회수를 할수 수익은 있으니까. 못 내더라도 네. 예, 그렇죠. 유지는 계속 해야 캐시플로 되기 때문에. 정도를 흘러갈 수 있게끔 하는. DC 영화도 약간 그런 개념으로 만드나 너무 못 만들. 아니요. DC는 사원을 걸고 만들고 있어요. 나 지금 참고 있어. 너 슈퍼맨 할 때까지. 사원을 걸고 만들고 있고 실제로 흥행도 하고 있어요. 네. 오늘도 오면서 이제 그 이번에 개봉한 저스티스 리그 네. 광고를 봤는데 네. 거기 히어로가 나오는 게 6명이죠. 뭐, 플래시, 정확히 플래시, 아쿠아맨. 사이보그, 아쿠아맨, 그 아마존에스가 아니잖아. 원더우먼, 원더우먼, 배트맨, 배트맨, 슈퍼맨, 슈퍼맨. 6명. 여섯 명. 음. 그게 광고가 그 6종류로 있는데 그 광고는 멋있더라고요. 떼오고 싶었어. 광고에 나왔던 장면이 다 안 나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거 언제 팔아먹은 저도 거지? 아직 안 봤는데. 예. 그거는 나중에 디렉터스 컷으로 내려고. 그건 나중에 저희가 네. 한번 보고 와서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번 제목에 맞는 부활의 D에 걸맞는 부활의 F 예, 가져왔습니다. 부활의 부활의 D, 부활- D는 뭐죠? D는 뭐의 약자죠? 덕보드의 D예요. 덕후의 D. 우리 그 이름 바꿀까봐. 아니 근데 부활의 F 하기 전에 드래곤볼 앞에 불 붙여줘야죠. 뭘 드래곤볼. 붙이라고요? 드래곤볼이요. 알았어요. 드래곤볼 덕후랑 말도 못하겠네 그냥 아주. 그냥. 최근에 한 이제 국내 그 대기업 그룹이 그 DB 드래곤볼 이것도 편집해야 돼. 이건 편집해야겠다. 야 사담 후세인 이거 어떻게 할까? 아무튼 계속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드래곤볼 슈퍼 부활의 F입니다. 네. 일단 잠시만요. 슈퍼 부활의 F는 아니에요. 아, 다른 진짜 거예요. 그냥 듣기 드래곤볼 싫어 죽겠네. 부활의 F지. 네. 그냥 부활의 F입니다.
내 맘대로 할 거예요. 그냥 내 주제잖아. 네. 일단 특히 그 중에서 아버지가 새벽에 냉장고에서 맥주 꺼내다가 문득 생각나서 이름 지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프리저를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보자고 네. 합니다. 사실 프리저 아버지 이름이 콜드 대왕이더라고요. 콜드예요. 콜드.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냉기 관련이 일단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이름 같은 건가 봐요. 그 형이 있잖아. 형이 쿠라였나? 그렇죠. 예. 그것도 아마 쿨러. 쿨러 뭐 이런 거 어. 같아요. 음. 네. 오, 그러네. 아마 냉기 행성 그쪽인 것 같아요. 네, 프리저는 일단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닥터 헬과 함께 자주 거론되는 인물인데요. 부하들에게 존댓말을 쓰는가 하면 실패하고 돌아온 부하를 심하게 질책하지 않고 최전방에서 자신이 직접 나서는 등 리더로서 우수한 자질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최전방에 직접 안 나서진 않나요? 아 시끄러. 다하지만 최전방에서 싸우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자기 부하들 다 죽고 나서 나오잖아요. 나중에 나오는 게 어디야? 원래 사장은 다 도망가. 나중에는 그 앞에는 손짓만 해요. 어, 명령만 하고. 알았어요. 네, 사다무스인 너 두고 보자. 일단 1984년부터 95년까지 연재된 드래곤볼 이후에 원작자인 토리야마 아키라가 참여하지 않은 애니로 드래곤볼 GT가 계속 방영이 됐었고 원작자인 토리야마 아키라가 참여해서 마인부 이후의 스토리가 2013년 극장판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게 드래곤볼 신들의 전쟁. 그게 나왔어요. 신대 신. 네, 신대 신. 토리야마는 이때부터 자신이 원래 끝내려고 했던 드래곤볼을 계속해서 강제로 그리게 된 복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엔 복수예요. 진짜 복수예요? 네, 완전 복수예요. 일단은 이것부터 정말 재밌어요. 저 이거 다 봤는데 파괴신과의 싸움을 위해 손오공은 5명의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이어인이 마음의 빛을 담아주면 변신을 할 수 있는 초사이어인 갓으로 변신해 신과 싸웁니다. 갔어요? 초사이어인 갓. 일단은 초사이어인 신이 초사이어인 갓이 일단 초사이어인 3보다 강력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신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알 수 있죠. 베지테어 행성에 살던 사이어인들은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5명도 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신이 없어서 멸망당했으니까. 아무튼 부활의 F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게 사이어인 갓 얘기를 잠깐 했어야 됐어요. 네. 일단은 프리저가 죽고 나서 조직이 와해가 되니까 부하인 소르베. 이 소르베라는 게 일본 말로 샤베트를 소르베라고 부르나 봐요. 소르베가 드래곤볼 소원을 이용해서 프리저를 살려내요. 그 소르베는 남아있던 부하. 아니 디저트 이름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뭐 뭔가 그런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셔벗이랑 셔벗, 비슷한 셔벗. 거예요. 아 그래요? 음. 아무튼 그래서 드래곤볼 소원을 이용해서 살려냈는데 프리저가 이제 그 조각난 상태로 살아나요. 그걸 이제 치료기를 이용해서 다시 붙여주는데 되살아난 프리저는 지금껏 한 번도 트레이닝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고백합니다. 나 지금까지 본 실력 갖고 싸웠지만 연습을 해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내가 한번 이번엔 연습을 해보겠다. 손오공을 이기겠다면서. 초사이언 1한테도 졌던 프리저는 초사이언 2를 넘어 초사이언 3를 넘어 초사이언 갓을 넘어 초사이언 갓 초사이언이 된 손오공을 4개월 트레이닝으로 따라잡아요. 천재네. 말도 안 되는 네 그렇게 그게 됩니다. 요새 방송하는 영재방 발굴단 뭐 그런 아,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날 때부터 뭐 네. 원기옥을 막 그런 원기옥 거네요. 뭐 에너지파 쏟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일단 손오공과 베지터는 다른 별에 있었고 그 동안에 제트 전사들이 프리저가 지구로 쳐들어왔을 때 부하들하고 싸우게 되는데 거의 한 1,000명을 데려와요. 1,000명을 데려왔을 때 제트 전사라고 하면은 뭐 소노반이나 뭐 저 누구죠? 천진반, 천진반도 나오고 피콜로가 나오는데 피콜로가 아주 강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신과 융합해서 초사이언도 넘어섰었어요. 피콜로가. 그쵸. 17호, 18호랑 비슷했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F에서는 피콜로는 자본가 도도리아급이라는 C3이라는 부하에게조차 이기질 못해요. 털립니다. 훈련을 안 해서 그래.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토리야마님이 복수의 칼을 꺼내든 거죠. 이미 이전 설정 따위는 씹어 먹었습니다. 헐크 3에서 어벤져스 3에서 헐크가 초록색으로 변신한 다음에 손바닥에서 거미줄 뽑아내는 장면 비슷한 느낌이에요. 저는 좀 놀랐어요. 피콜로가 그렇게 후달리는 거 보면서. 다급하게 온 손오공과 베지터는 지구의 위기라는 의식도 없이 싸우던 손오공을 베지터가 갑자기 때리면서 야 내 차례인데 왜 그래? 라고 하는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싸운답니다. 전투에 미친 광전사들 다 붙죠. 여기는 사이어인들은 역시나. 일단 노말 상태 손오공과 싸우던 프리저는 새로운 변신 단계인 골든 프리저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토리야마는 꺼내들었던 복수의 칼을 겨누기 시작합니다. 보라색과 골드색이 섞인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같은 색깔로 변한 프리저는 골든 프리저라고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뭐 내 아빠는 외계인
같은 정도의 이름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몬드 봉봉이 맛있는데. 그치, 그렇죠. 아몬드 아몬드 봉봉이 봉봉이 최고죠. 최고 맛있어요. 우리 엄마는 왜 아몬드 기름을 봉봉 얘기나 할까요? 베스킨 아니 도저히 끼어들 포인트를 못 찾고 있었는데 아몬드 봉봉이 나서 너무 좋다. 짱이다. 재밌다. 내가 오늘 대본을 엄청 잘 써왔나 보다. 못 끼어드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알았어요. 끼어들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알았어. 그럼 내가 조금만 축약할게. 일단 골든 프리저는 초사이언 갓으로 아까 변했다고 했잖아요. 그 전편에서 이 초사이언 갓에서 또 초사이언으로 변신할 수 있어요. 이 초사이언 갓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본 베이스의 손오공에서 다른 버전의 손오공이 된 거라고 보면 돼요. 이제 갓 소노공인데 거기서 또 초사인 되는 거기서 거지. 또 초사이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요즘에 진짜. 나오는 이제 이제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다. 블루 초사이언 블루라고 하더라고요. 블루는 이게 또 뭐야? 그러니까는 초사이언 갓이 머리 색깔이 파란색인데 그 이제 슈퍼 사이언 갓 슈퍼 사이언 이렇게 좀 길죠 이게. 예. 그래서 블루로 네. 하고 SSG SS라고 해요 이거를. 네. 지금 이거 되게 골치 아파요. 신세계인가? 신세계 뭘 같은데. 그래서 쓱쓱닷컴 왠지 할인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지만 초사이언과 초사이언으로 변한 손오공이 프리저랑 싸우다가 처음에는 프리저가 좀 센 듯한데 시간이 갈수록 결국엔 이겨요. 이겼는데 또 기도 안 차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프리저를 쳐다보면서 손오공이 이제 또 이제 좀 봐주려는 듯이 하다가 뒤에 숨어있던 소루베가 무슨 광선을 쏘는데 이게 내가 자세히 아무리 봐도 뭔지를 모르겠어요. 반지 같은지 총 같은지 모르겠는데 뭘 쏘는데 그린랜턴. 바이터 아니에요 그게? 쏘는 게? 모르겠어요. 그걸 맞고 진짜 초사이언 초사이언이었던 손오공이 으악 소리 지르면서 뭐 변신도 다 풀리고 쓰러져. 죽어 그냥? 아니 죽진 않는데 엄청 큰 상처를 입은 것 같아. 뭔가 광선 발터가 많네. 발터네 발터. 발터네. 네. 신을 죽이는 총. 그러니까요. 어? 그 가슬레이어. 가슬레이어잖아요. 발터네. 초사이언 갓이니까 딱 맞다. 아무튼 그래 빨리 끝낼게.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베지터가 대신 또 싸웁니다. 싸우다가 이제 프리저를 또 이겼어요. 베지터도 초사이언과 초사이언으로 변신하거든요. 아휴. 그래서 프리저가 지는데 아 나 억울해 하다가 속이는 척하면서 땅 그 토지에다가 땅 지구에다가 또 이렇게 살짝 쏴가지고 지구를 폭파시켜 버려. 그럼 다 죽었잖아. 다 죽었는데 그때 옆에 있던 제트 전사 신. 일부를 신이 이제 살려내서 살려내요, 가다가 또? 시간을 거꾸로 돌려요. 그래서 손오공이 프리저가 지구를 터뜨리기 전에 프리저를 없애고 다 같이 뭐 환호를 지르면서 원피스 루피가 콧구멍에 나뭇가락 꽂아서 춤추는 마냥 대충 끝나요. 지구가 터졌는데 어떻게? 아니, 지구가 시간을 거꾸로 터졌는데 시간을 돌려가지고. 거꾸로 아. 돌려서 슈퍼맨하고 똑같은 어, 결말이지. 어. 네. 그렇게 됩니다. 일단은 부활의 F는 네.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주요 인물들이 아닌 캐릭터들이 전부 하향 평준화됐고 파워 인플레는 이제 완전 포기 수준입니다. 솔직히 손가락 하나에 쓴 에너지 파로 베지타 행성을 날린 프리저가 변신 1단계였어요. 그 이후부터 얼마나 많은 변화가 변신 있는데 1단계 아니고 그냥 디폴트였어. 그냥 상태였죠. 그때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예요. 캐릭터들이 지금 한계를 몇 번을 뛰어넘은 손오공을 4개월 만에 따라잡은 프리저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 프리저가 기계로 한번 부활했었잖아요. 죽었다가 그때 돌아올 때조차도 트레이닝을 안 하고 왔다는 뭐 그것도 그렇다고 치죠. 그렇게 왔었죠. 그리고 죽어서 지옥에 가는데 그 지옥이라는 게 표현이 나무에다가 프리저를 이렇게 보자기 같은 데 담아서 묶어놓고 옆에서 되게 귀여운 캐릭터들이 춤추고 놀고 있어. 그게 지옥이래. 그건 만화로 본 것 같아요. 귀기가 그린 거 있잖아요. 아, 그 막 고모부 찾는 막 그거 있잖아요. 저 귀기 만화 중에 그거 제일 웃겼는데 네 너무 갑자기 딱 다른 네. 말로 들어가는데 예수가 일단은- 성수 뿌리는데 그 성수가 그거예요. 염산이에요. 네. 그래서 악마 죽이고. 네. 그래서 프리저가 일단 캐릭터성이 훼손된 게 저는 이 부활의 F로 가지고 나온 제일 큰 이유예요. 악당 중에 저희가 드래곤볼 얘기를 하면 프리저 얘기를 하고 셀 얘기를 하죠. 마인부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근데 프리저가 그 변신 단계 가면서 그 점점 여유롭던 모습이 점점 촉박해지고 뭔가 쫓기다가 비겁해지는 모습까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건 시작부터 프리저가 자기 부하를 한번 죽이고 시작해요. 뭐 이제 복수를 하자. 아 이제 그러지 말고 좀 조직을 키우시죠 하니까 바로 죽여버려요. 일단 잔인하고 비겁하게 나와요. 끝까지 비겁하게 갑니다. 속이고 비굴하게 굴다가 뭐 광선도 쏘고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프리저 캐릭터를 완전 망쳐버렸어요. 토리야마가 직접 참여를 해서 그 좋았던 드래곤볼을. 일단 드래곤볼이 개그 요소도 좀 있었지만 전투는 또 비장하기도 했는데 닥터 슬럼프 마냥 진짜 아무 계획 없이 막 싸우고 중간에 베지터 끼어들어서 내 차례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베지터는 저는 원래 그랬는데 만화책에서도 뭐라고 할까 이게 마지막 전투잖아요. 베지터가 뭐
셀이랑 싸울 때 중간에 끼어들어서 내 차례라고 싸우면서 싸움을 막 판을 완전히 음. 엉망으로 만들고 이게 분위기가 달라요. 이 극장판은 음. 예, 일단은 드래곤볼을 이제 보면 알겠지만 만화판하고 극장판 완전 분위기가 다르고 네, 네, 좀 틀리더라고요. 극장판이 보니까. 연재될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개 이런 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진짜 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하고 지금 볼 필요가 이거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안을 하면은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애니에서 이 설정이 너무 이상한 거를 조금 많이 다듬어 놨어요. 그러니까 극장판을 너무 개판으로 해놓으니까 애니는 좀 많이 다듬어서 그래서 제가 극장판으로 한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토리야마가 극장판에 직접 참여를 했으니까 원작자가 참여를 한 거니까 저는 이게 정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아 토리야마는 드래곤볼을 이제 버리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버리고 싶구나가 아니고 아예 생각이 없어요. 그냥 생각이 없는데 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왜냐하면은 생각해요. 드래곤볼 컨텐츠는 아직도 잘 팔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 건담 프라모델 팔려면 건담 애니가 나와야 되듯이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극장판을 만들게 생명을 된 계속 거예요. 연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극장판 소재가 뭐 있을까 이제 책을 뒤져보다 보니까 그래도 옛날 악당 중에 이제 후리자가 좀 카리스마고 인기가 있었으니까 얘를 한번 다시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대충 이제 영화 한 편 정도 나올 정도 기승전결해서 대충 내용을 짜맞춰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프리저는 예전에 너무 약한데 이거 어떻게 하지? 아 프리저는 훈련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설정으로 하자. 아 근데 되게 간단하게 되게 나오죠. 타당한데. 예, 그래서 나온 게 이 부활의 F예요. 그 뭐 중간중간 군더더기는 이제 뭐 그 이야기가 좀 되게끔 하려다 보니까 억지로 끼워 맞춘 거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프리도 부하도 앞만 많아봤자 피콜로 손가락 한 방이면 원래 다 죽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스토리를 끼워 맞추려면 뭐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니까 억지로 그전 만든 거지. 설정들이 완전히 뭉개져 버린 거죠. 후리자가 악당이 되어야 되는데 손오공보다 약한 친구들이 프리저보다 세면은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이 부활의 F를 이게 지금 부활을 했으면 안 될 작품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설명이 길었죠? 아 예.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돈 주고 봤어요. 이거를. 극장에서? 극장에서요. 아니요. VOD로 샀어? 예, VOD 이거 근데 얼마 거의 주고 샀어요? 나오자마자 사가지고 만 원? 10,000원 주고 샀어요. 우와 이거를. 비싸게 샀다. 예, 아니 역시 진짜 드래곤볼 덕후라서. 네. 보고 나서 음. 진짜 IPTV 부셔버리고 싶더라고요. 예. 뭐 물론 이 정도 수준이 나올 거는 예상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극장판 항상 그랬으니까. 예, 그 전에 뭐 신 대 신도 그랬고 그렇죠. 그래도 이거는 어쨌든간에 후리자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도 본 거예요. 예. 하긴. 이제 정말 이거는 전기세가 아까울 정도의 작품이고요. 차라리 제가 진짜로 진지하게 기획했으면 프리더 프리퀄 같은 거 가지고 나메크별 오기 전에 프리더의 그 창업기 이런 거 했으면 훨씬 재밌었을 것 같아. 그렇죠. 기뉴 영입하고 막 자방 그러게요. 도돌이가 네. 되려고 이런 게 더 근데 재밌었을 제 것 같아요. 생각에는 그 정도의 의욕이 없어요. 원작자가 그런 것 지금. 같아요. 그런 거 네, 같긴 그런 해요 것 사실. 이게 진짜 드래곤볼이 옛날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 좋아하던 사람들이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약간 그런 좀 성인다운 감성이 들어간 드래곤볼이 나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약간 진지한 얘기들. 그럴 거면 딴 작품을 그냥 하는 게 낫죠.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왜냐하면은 이제 파워 인플레는 끝까지 갔어. 이제 더 이상 싸울 건덕지도 없어. 이제 다른 우주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휴, 그렇습니다. 점수 주세요. 아 근데 저희 기준도 얘기 안 했어. 기준 얘기 안 했어요? 네, 네. 안 했습니다. 그럼 뭐 집어하면 되죠. 그러면. 지금 하시죠. 예. 네. 지금 이제 두 가지 기준으로 저희가 평가를 할 건데요. 네. 일단은 이 리메이크 작품이 과연 시기적절하게 나왔나 아, 하는 시적절성과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작의 명성을 더럽히지 않는 훌륭한 수준의 퀄리티를 보유했나 요 아, 두 가지로. 전 그러면은 한 마디만 할게요. 시기 적절성으로 봤을 때 시기는 적절한 시기가 없었다. 안 나왔어야 됐다. 그 부분을 한번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기는 적절했다고 봐요. 네, 저도 왜냐하면 그렇게 드래곤볼 생각합니다. 컨텐츠를 계속 팔아 먹기 위해서 그렇죠. 사업가적 예. 기질로. 사업가적 기질로. 예 그리고 후리자 예전에 엎어졌던 거 한 번 더 이제 써먹고 예, 이건 괜찮았는데 이거 작품이 이건 도저히 작품이라고 봐줄 수 없는 수준에 아니 대체 이거를 왜 만들었는지 예 뭔가 이거 통제하는 시스템이 뭉개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 작품을 그냥 보다 뭐가 보면은. 됐든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거의 뭐 점수는 그래서 몇 점인가요? 점수요? 네, 퀄리티는 시적절성은요. 네. 뭐 대충 4점 주고요. 대충 와 너무, 너무 대충이라고 대충 잘 말을 나와, 하지는 너무 마. 대충. 그래도. 네. 그리고 이거 퀄리티는 이거는 1점이에요, 진짜. 네. 작품이 아니에요. 이거는. 작품이 아니 그냥 작이에요, 작. 작도 아니고 지읒도 아니야 이거는. 점이야 점 그냥.
네,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망작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네, 시의 적절성 사실 그 적절한 시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거는 그냥 끝났어도 예전에 끝났어야 되고 그쵸. 한 100년 뒤에야 복각이 될 수 있을까 100년 말까 뭐 그 정도의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요거는 전 시의 적절성 2점 그리고 뭐 근데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2점 드리고요. 퀄리티 안 봤지만 2점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많이 주셨어요. 네, 네. 많이 준 거예요 이게. 그럼 제가 제일 많이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시적절성은 3점 줬는데 어. 왜냐면 이 프라모델 팔 때 됐어요. 드래곤볼 피규어 프라모델 한창 나왔거든요. 이 시기에. 많이 나왔죠. 예, 아마 그때 그걸 노리고 만든 게 아닌가 해서 3점 드렸고요. 참 퀄리티도 제가 드래곤볼 극장판은 좀 많이 봤는데 이건 보진 않고 광고만 봤어요. 근데 배틀씬은 좀 잘 만들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나마 신경을 많이 네. 썼는데 극장판이니까. 그래서 네. 저는 이거를 드래곤볼 극장판 중에로 한정짓을 때 3점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드래곤볼 극장판은 다 1점이에요. 아 나는 진짜 드래곤볼 전투씬을 원펀맨 정도까지 나온 게 한 번만 나왔으면 좋겠어. 보고 싶다. 정말. 뭐 그럴 필요가 없죠. 굳이 그렇게 그렇게 안 안 만들어도 해도 똑같이 돈이 관객은 되니까. 똑같이 들어올 거니까. 팬으로서 아쉽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작품 해 주십시오. 대전은요. 제가 가지고 온 작품은 슈퍼로봇 대전 컴플리트 박스라는 작품입니다. 이 게임은 1999년 6월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발매된 게임으로 원조 시리즈라 할 수 있는 제2차 슈퍼로봇 대전, 제3차 슈퍼로봇 대전, 슈퍼로봇 대전 EX의 리메이크 작품입니다. 앞선 오리지널 3작품을 한 게임에 담았으니까 얼핏 해자 구성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예, 왜 제가 이걸 가지고 왔는지 한번 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슈퍼로봇 대전의 역사에 대해서 짧게 합시다. 네, 짧게 예, 나 이 방송하면서 역사만 지금 몇 번째 듣는지 모르겠어. 짧게 얘기해야겠죠. 무슨 투머치 토커 같아. 네, 제가 LA에 있었을 때 슈퍼로봇 대전의 1편은 휴대용 게임기인 닌텐도 게임보이로 발매되었지만 지금의 슈로데와는 많이 다른 작품입니다. 현재 시스템을 정립한 시초는 두 번째 작품인 제2차 슈퍼로봇 대전이고요. 예. 이게 시리즈화에 성공하면서 3차 슈퍼로봇 대전, 슈퍼로봇 대전 EX를 차례로 발매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컴플리트 박스는 이 세 작품을 리메이크하는 것이고요. 이후 95년에 4차 슈퍼로봇 대전이 발매되지만 이 작품은 4차 S와 슈퍼로봇 대전 F로 이미 두 번이나 리메이크를 했기 때문에 예, 사골이었죠. 네, 그래서 컴플릿 박스에는 빠져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여기까지의 슈퍼로봇 대전은 전부 윙키 소프트에서 외주 개발하였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게 얼핏 해자 같은데 왜 문제냐? 먼저 이 게임이 나온 연도를 주목해야 됩니다. 1999년 세기말 분위기 흐르는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밀레니엄 버그, 아, 왜 이렇게 길지? 또 무슨 드립을 하려고 또. 그리고 1999 대한민국이 나오던 네. 해이죠. 게임 쪽에서는 94년에 등장한 플레이스테이션이 이미 업계를 평정하고 뭐 3D, 폴리곤 등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지 한참이나 지난 시점입니다. 같은 해에 발매된 게임으로는 파이널 판타지 8 같은 게임도 있었어요. 근데 이 게임은 여전히 2D 스프라이트 방식의 로봇은 종이장처럼 딱 붙어서 움직이지도 않아요. 자세히 보면 그래픽 소스 또한 예전 슈퍼 패미컴 시절 그대로입니다. 94년에 그린 종이장을 99년에도 그대로 써먹고 있어요. 음성 나오는 부분만 제외하면은 슈퍼 패미컴으로도 낼 수 있을 듯한 퀄리티를 플레이스테이션 황혼기에 발매했어요. 심지어 더 나빠진 부분도 있는데 로딩 시간이 엄청나게 길다는 겁니다. 에뮬러면 해결됩니다. 겨우 종이장 움직이는데 10초 이상의 로딩이 걸리고 또 전투 스킬이 없어요. 물론 이제 당시에도 이제 길어진 로딩에 대해서 유저들의 개선 요구가 있었지만은 절대 고쳐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가관이에요. 힘들게 만든 전투씬을 유저들이 봐주었으면 한다라는 게 윙키 소프트 개발진의 변입니다. 통한의 변이다 진짜. 진짜 열받겠다. 예, 원래 윙키 소프트가 마장기신 나올 때까지만 해도 기술력이 떨어지는 회사는 아니었어요. 3차나 EX 4차가 나올 당시 표준 이상의 그래픽과 음질을 보여주었고 괜찮았어요. 네. 예, 마장기신 때는 하드웨어의 한계까지 표현했다고 극찬을 들었죠. 그렇죠. 슈페판. 그렇죠. 예. 그런데 차세대기 와서는 기술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는지 기술 수준이 그대로 멈춰 있어요.
97년 발매된 F는 슈퍼 패미컴판 4차에 비해서 얼굴 그래픽 해상도만 약간 올라가는 거 말고는 큰 차이 없으며 이 엔진을 가지고 99년 컴플리트 박스까지 그대로 재활용합니다. 마치 슈로데 쭈꾸루 같은 게 있었다면은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예요. 슈로데 쭈꾸루 해보고 싶다. 재밌을 것 같아. 슈로데 쭈꾸루 재밌겠다. 예. 윙키 소프트에게 하청 주던 반프레스토도 이제 이지하는 걸 보고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는지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결별하게 돼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1년 뒤에 나온 작품이 바로 그 유명한 전설의 작품 슈퍼로봇 알파입니다. 예. 완전 혁신했죠. 완전 그렇죠. 다르네요. 완전 근데 불과 1년 네.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알파는 저도 재밌게 했습니다. 슈로데 개발에서 쫓겨난 윙키 소프트는 이후 소유하고 있던 마장기신 설정 일부를 재활용해서 성령기 라이블레이드라는 오리지널 작품을 만들지만 개망합니다. 아, 그거 진짜 재미없더라고요. 예. 아, 일단은 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퀄이에요. 이거는 애초에 건담 마징가 없이는 도저히 팔 수 없는 퀄리티 수준의 작품이었던 것이죠. 네. 뭐예요? 뭐. 설명 끝났습니까? 네네. 왜 이렇게 급하게 끝내요? 잠깐만 뭔가 약간 뭔가 뜬구름 맥락 없이 딱 끝난 느낌인데. 아니 난 팟캐스트 듣다가 갑자기 그 전화 오는 거 아니요 인터넷 끊어져가지고 안 들리는 그런 이제 느낌이었어. 와이파이 새로 접는다고. 아니, 근데 그런 느낌이었어. 아까 말할 때 좀 약간 네. 지루 여러분들 표정이 지루해가지고 아니요. 아니에요. 재밌어요. 금요일 밤이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이건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저 이 게임을 못 해봤어요. 전 이거 얘기만 컴플리트 듣고 박스? 컴플리트 박스 못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슈퍼 로봇 대전은 나온 거는 그 뒤로 나온 거 웬만한 건 다 했고 마장기신 시리즈는 안 하고 외전격인 것들은 거의 안 하고 다 했지만 4차 이전 건 안 했어요. 근데 3차도 안 하셨잖아요. 3차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슈퍼 로봇 대전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알죠. 저 컴플리트 박스 제가 얘기 제일 많이 들었던 거는 난이도가 엉망진창이었다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진짜 총체적 난국이죠. 아, 그래요? 예. 예, 일단은 근데 뭐 리메이크인데 난이도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게임 시스템은 네. 그 예전 시스템 그대로가 아니라 F 베이스로 만들었기 아. 때문에 게임 시스템은 네. 지금 시스템인데 네. 안에 뭐 적 유닛이나 아군 유닛 배치나 이런 거는 음. 다 옛날 그대로예요.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심히 엉망이죠. 곤란한 상황이 많이 와요. 네, 제가 알았던 거는 제일 심했던 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자금이 거의 안 모인 상태에서 뭐 무게조로 플레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일단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희 그 시기 적절성 말고 뭐였죠 우리 퀄리티. 퀄리티는 저는 이거는 좀 많이 낮았다 해서 2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시기 적절성은 뭐 저거는 뭐 나올 타이밍에 나왔다기보다는 저는 리메이크작이라고 해야 되나 게임을 컴플리트 박스 자체가 저는 저게 나오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음악이나 이런 게 좀 바뀌어서 나오는 거 말고 좀 여러 가지를 손대는 건 모르겠는데 여러 게임을 합쳐서 나왔다. 제 생각에는 차세기 이거는 기종 어떻게 보면은 반프레스토의 최후 동접 같은 게 아니었던가. 이거 니네 컴플리트 박스 한번 만들어 봐. 어떻게 만드나 한번 보자. 딱 나왔는데 결과물이 옛날 거랑 똑같아 94년 거 그대로 쓰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네. 얘네 안 되겠다. 그 찌끄루가 있어. 회사에 슈퍼로드 찌끄루가 있고 그거 애들 몇 명 시켜가지고 만든 거야 그거. 물론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슈페로 하던 게임을 플스를 샀는데 하고 싶어서 이렇게 땡겨 쓸 수는 있겠어. 근데 저게 시기상으로 적절했느냐? 저는 왜냐하면은 3점 정도밖에 못 줄 것 같아요. 시기적절성. 로딩이 15초예요 일단 이게. 아, 슈페를 하고 말지 거기다 그냥. 전투를 다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진짜 네. 못할 것 왜냐하면 전투 씬을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유저들이 꼭 봐주셨으면 해서. 영혼이 담겨 있을 정도로. 같아요. 저는 그 영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영혼이 담겨 있으면 스트라이크 그것도 몰라요? 혼이 실려 있어야 스트라이크죠. 예, 또 제가 평하자면 저는 이 게임을 샀었어요. 오. 예, 그 너무 좋아해서 2차, 3차, 4차 그 EX 다 좋아해서 정품으로 샀어요? 아니죠. 샀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면. 샀다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일단은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수봉님 말씀하신 대로 로딩이 너무 길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게임은 난이도 자체가 너무 높아서 리셋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리셋을 꼭 해야 되니까 일단 그때는 접었는데 사실 이 뒤에 제가 이 게임의 진가를 확인한 거는 에뮬로 즐기고 나서예요. 로딩이 없으니까 이 옛날 재밌었던 시나리오들을 음성이 들리는 상태로 플레이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전 그거에서 좀 점수를 좋게 줬어요. 그래서 퀄리티는
그때 당시 보정이 아니고 에뮬 당시 보정으로 4점 드릴 거고요. 그 당시 그다음 시기 적절성은 똥망이에요. 이건 그때 다 나왔으면 안 돼요, 사실. 그렇죠. 그 기술력으로 네. 그 아이템으로 그 정도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시기 적절성은 2.5점 드렸습니다. 그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정체성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복각한 그냥 이제 그 컨버전 된 슈페에서 플스로 그냥 컨버전만 했던 게 아니라 컨버전이 아니고요. 그쵸. 리메이크. 리메이크를 한 거잖아요. 예, 0부터 다시 만든 거예요. 아 근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왜 그래? 그러니까 강판당했죠. 아니 저도 해봤거든요. 컴플릿 박스는. 그래? 아 그 에뮬로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그 슈로드에서 그 긴 로딩의 지옥이 어떤 건지 알아요. 신슈퍼 로봇 대전. 저는 신슈퍼 로봇 대전을 슈퍼 장난 엔딩을 아니었어. 본 사람이에요. 저는 2회차까지 했습니다. 신슈퍼 로봇. 아 진짜 심각합니다 진짜. 그래서 사실은 슈로데를 그때는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그걸 했지만 지금 하라면은 진짜 1초도 못 버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퀄리티는 1점 드리겠습니다. 아 그 로딩 시간이 너무 심각해요. 사실 근데 그렇다고 대단한 걸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 근데 신수편 그래도 캐릭터가 크기라도 하지. 그렇죠. 큰게난 더 별로였어요. 신수평. 아, 난 저는 그거 괜찮았는데. 재밌었어요. 이 뭔가 좀 약간 어색한 그런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어색해.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기능이- 호빗들만 봐서 아니 그래요. 긴 놈들이 안 움직이니까 더 안 없어 움직였어. 보이니까. 움직였으면 아. 진짜 멋있었을 아 텐데. 재밌었는데. SD는 재미는 있었어요. 안 움직여도 좀 봐줄 맞아요, 만한데 맞아요. 그런 네. 느낌이었어. 큰 멀대 같은 놈이 움직임이 전혀 없으니까. 어쨌든 이게 퀄리티는 그렇고요. 시기적 적절성이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이것도 좀 애매해요. 왜냐면 리메이크가 아니라 그냥 복각했다라고 하면은 플스 나왔을 때 바로 했었어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냥 컨버전 작품이라고 하면 제 생각엔 F 나오기 전에 F 개발 시간을 벌기 위해 만들었다 하면 이해했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뭐 그렇다고 네. 윙기 소프트 제작진이 정신과 시간의 방에 있었어. 어디 지금 이제 뭐 우주 여행하고 온 네, 거야. 네. 블랙홀 근처에 있었던 네, 거군요. 네, 네. 네. 그래서 시간이 없었다. 상대적인 시간이 없었다. 중력파 때문에. 네. 그러니까 파이널 판타지가 나온 걸 이 사람들이 몰랐던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은 세븐만 보고 간 거 아니야? 세븐만 보고 갔어도 이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시기 적절성도 그렇게 적절하진 않다. 뭐 3점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2개 했고 나머지 2개 작품들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잠깐 쉬고 오겠습니다. 이거 해보고 재미없으면 그냥 버리자. 재미없으면 버리고 그래야 될것 바로 같다, 진짜. 그 게스트 불러서 같이 하고. 아니 진짜 내가 퀄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네, 이제 제 차례인 블레이드 러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왜 망작인지. 근데 망작인 이유는 이게 뭐죠? 이거 OST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거.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좀 못 알아듣겠어요. 그 육성을 빼고 네. OST를 넣어주세요. 네. 넣어 주신답니다. 네,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블레이드 러너입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블레이드 러너 OST 음악은 반젤리스가 유명하죠. 네, 블레이드 러너란 1982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에어리언 만드신 에일리언이라고 할. 에어리언 만드신 리들리 스콧 감독의 작품입니다. 비교적 이제 젊은 시절에 만들었던 한창 뜨고 있을 때 만들었던 작품이고요. 이건 원작이 소설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을 꿈꾸는가라는 필립 K. 딕의 이제 소설이고요. 이 양이 그거죠. 잠잘 때 양 한 마리 두 마리.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일렉트릭 쉽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릴 때 봤거든요. 봤는데 이게 10대 때 봐서 그런지 너무 무섭죠. 이해가 안 돼가지고 보다 말았거든요. 그렇죠. 약간 인간의 정체성, 약간 뭐 이런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냥 재미가 네. 없어요. 네. 사실. 그러니까 좀. 어린 시절에 호기심을 보기에는 되게 재미없는 작품이죠. 좀 무겁더라고요. 네. 네. 그 봤었고 사실은 리들리 스콧이 한창 재능을 꽃피우는 도중에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이 영화는 때깔이 엄청 좋습니다. 엄청 예뻐요. 예쁘고 잘 뽑혔어요. 디자인이나 이제 의상이나 그다음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이제 이 블레이드 러너 1편에 나오는 비가 추적추적 오는 그 2019년의 LA 모습이 제가 LA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해봐요 어디 한번. 해 보세요 한번. LA에 있을 때 LA 가봤어요? LA 근처에도 안 갔잖아요. 갈비 얘기해라. 네, 그런 그러니까 그 모습들이 사실은 이제 이게 거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사이버펑크의 그 정도로 유명한 작품이죠. 네. 그죠. 이 SF 사실은 이제 그 블레이드 러너라고 하면은 이름이 좀 유치해 보이지 않아요? 요즘으로는 꼭 무슨 저기 핸드폰 모바일 게임 이런 것 같죠? 블레이드 러너. 그냥 약간 왠지 막 맞으면은 피 터지는 그쵸. 뛰어다니는 게임 같은 그쵸, 느낌이야. 그쵸. 러너류. 쿠키런 같은 거. 아니면 흡혈기가 이렇게 가면서 막 이렇게 코인 먹는 러너류 게임 같은. 칼 달리자 뭐 이런 거. 하여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직업군의 이름이에요. 무슨 직업이냐면 이 이제 여기 나오는 안드로이드가 있는데 이 인조인간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신종 혐오인데요. 그 혐오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안드로이드를 범죄를 저지르거나 잘못된 안드로이드를 잡아서 은퇴시키는 역할이에요. 은퇴라는 건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 직업이 바로 블레이드 러너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드로이드라는 게 네. 뭐 기계 이런 게 아니라 네. 인조 생명체를 말하는 네, 거죠. 맞아요. 인조 생명체죠. 예. 작중에서는 안드로이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레플리컨트라는 네, 맞아요, 표현을 맞아요.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 블레이드 러너라는 미래판 국정원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현대 국정원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댓글이나 막 싸지르고 있는데 블레이드 러너는 이제 직접 가서 현장직 같은 거라고. 안기부 같은 거 아니에요? 국정원보다는 약간. 또 그렇다고 안정기- 볼 수 있죠. 뭐 안기부나 국정원 하늘 똑같은 만 안기부가 좀 더 육체적이었잖아, 걔네가. 그렇죠. 막 그렇죠. 네. 안 좋은 쪽으로 육체적이었지. 걔네. 코로 뭐 좀 먹이고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 경찰인데 이 원작에서 이 릭 데커드라는 유능한 블레이드 러너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은퇴를 했다가 이제 다수의 레플리컨트들이 지구로 숨어서 숨어 들어오죠. 예.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안드로이드를 찾기 위해서 이 사람이 다시 나서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넥서스 6 모델이라는 이 레플리컨트들은 인간하고 구별이 거의 안 돼요.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음식을 먹고 자율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자율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수명이 짧죠, 근데. 예. 수명이 4년입니다. 4년. 예. 그래서 이 레플리컨트들이 지구로 오게 된 이유는 이 레플리컨트를 만든 타이렐이라는 그 제조회사가 박사, 있어요. 이 제조회사의 회장님한테 가서 자기들의 수명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해요, 늘리는 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인간이랑 네. 똑같이 사고한다면은 네, 그 4년의 시간을 네, 자기 수명 늘리는 연구를 해가지고 네. 그런 시도는 안 하나요? 연구를 할 자율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도망가서 연구를 해야겠죠? 레플리컨트들은 노예로 부려지거든요. 우주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한 그런 네.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막 또 소수의 레플리컨트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걸 실패해가지고 네. 지구로 못 들어오게 돼 있는데 걔들이 지구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이야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숨어 들어온 레플리컨트들 중에 한 명이 그 이제 블레이드 러너한테 걸려가지고 테스트를 받다가 이 블레이드 러너를 죽이고 도망가는 사건까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릭 데커드가 그걸 잡아내기 위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일종의 탐정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SF이자 탐정물인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어두워요. 한 번도 밝은 장면이 나오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릭 데커드라는 사람이 인조인간 레플리컨트를 감별하는 이 감별사죠. 일종의 감별하기 위한 방법이 보이트캄프 테스트라는 진박 감별사 그런 건가요? 그럼 비슷해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네. 사실 뭐 딱 보면 안다고. 사상을 검증하고 뭐 그런 거죠. 네. 비박이면 안기부한테 잡혀가고 뭐 비슷하네. 그렇죠. 은퇴시키고 네. 질문 답변하는 방식 그런 테스트거든요. 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그 반응을 보고 진짜 인간인지 아니면 레플리컨트인지 판별하는 거죠. 이건 실제로 현재에도 존재하는 그 컴퓨터 인공지능인지 인간인지를 테스트하는 튜링 테스트와 거의 똑같은 방식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러나
이 영화는 폭망을 하죠. 왜? 재미없잖아요. 그 당시 관객들한테는 이게 너무 재미가 없어요. 난해하고. 그래서 평론가들로부터 혹평을 받고요. 그다음에 비공개 시사를 먼저 했는데 너무 평이 안 좋은, 너무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평론가들한테도 평이 안 좋았나요? 네, 당시? 네. 그때 당시에는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제작사하고 그다음에 감독가 모여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탐정물은 일반적으로 그 주인공의 나레이션 이런 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넣자. 좀 이해하기 쉽게 그걸 넣자. 그리고 엔딩도 너무 별로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야 좀 해피엔딩을 할 수 없어? 그래서 그 촬영 다 끝난 크랭크가 끝났잖아요. 근데 다시 불러가지고 재촬영을 한 거예요. 엔딩 장면만. 그렇게 해서 야심차게 개봉을 딱 했는데 그때 당시에 폭망. 극장가에 걸려있던 게 스티븐 스필버그 E.T. 네, 바로 망합니다. 그렇죠. 82년이면 E.T. 네, 바로 망합니다. 거기도 뭐 폴터가이스트 이런 유명한 작품들도 그때 개봉을 했었기 때문에 이거 폭망할 수밖에 없었고요. 폴터가이스트도 재밌었는데. 네, 그러면서 한 10년쯤 지났는데 비디오에 막 돌다가 사람들이 이 작품의 진가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오 이거 괜찮은데, 혹은 야 이거 때깔 죽이는데 뭐 이런 거. 리들리 스콧은 네, 에일리언 1편 이후에 네. 2편을 이것 때문에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러면 완전히 90년까지는 내리막길이었겠네요. 이 영화 뒤에는 좀 많이 내리막길이었었어요, 사실. 네. 사실은 비주얼 그 영화계에서 비주얼리스트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거는 사실 또 90년대부터이기 때문에 80년대는 좀 쉽지 않았을 나중에 거예요. 리들리 스콧이라는 감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 영화가 다시 주목받았다고 보는 게 맞지 않아요? 이거는 영화 자체가 재밌어서 발굴됐다기보다는 저는 그 시대가 좀 안 맞았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 맞아서 좀 사당됐다가 나중에 감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이런 류의 약간 안드로이드나 인조인간에 대한 관심이 커지던 시기 좀 커지다가 리들리 스콧 이름 영향 받아서 아 옛날 영화인데 이것도 괜찮더라. 뭐 그랬을 가능성이 것 크죠. 같아요. 네. 아니요. 그랬을 수도 그 영향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VHS로 퍼지기 시작하면서부터도 입소문이 있었거든요. 바로 폭망한 건 아니고 아예 그냥 야 이거 안 돼 보지 마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이버펑크의 원형이 된 그 장면들이 우리가 많이 접하는 이제 그 수많은 SF에 그대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공각기도 아키라 뭐 이런 것들에 보면 국적 불명을 비우는 거리 있잖아요. 뭔가 한글도 있고 한자로 돼 있고 막 이런 것들. 네.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망한 건 망한 거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이제 봐요. 엎어졌죠. 네. 어떤 프로젝트요? 그 이제 시리즈물로 네. 처음에 기획됐었잖아요. 아, 네, 맞아요. 네, 근데 2편 계획이 완전히 엎어진 거 네,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나서 2017년에 제가 얘기할 후속작이 나오게 됩니다. 35년 만이네요. 네, 엄청나게 오래 지났죠. 그리고 그것도 이렇게 폭망한 작품인데도 이게 나중에 걸작이라는 소문이 나서인지 이게 제작자로 원작자의 감독인 리들리 스콧이 다시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영화 감독은 지금 2010년대에 가장 유명한 헐리우드 스토리텔러라는 찬사를 듣고 있는 드네 벨레브 감독이 맡게 됩니다. 저랑은 좀 안 맞더라고요, 이 사람. 드네 벨레브요. 네. 이게 컨택트하고 시카리오 이런 거 하던 감독이잖아요. 맞아요. 네, 어쨌든 이제 아주 촉망받는 아주 네, 유명한 조만간 히어로물 하나 맡을 것 같더라고요. 히어로물이나 007 같은 거 하나 맡. 히어로물이면 좀 또 네. 쉽지 않을 텐데.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2017년 개봉작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또 소리 소문 없이 개봉했다가 총 관객 31만 명만 동원하고 조용히 퇴장했죠. 블록버스터 치고는 좀 많이 못했네. 블록버스터도 이만한 블록버스터가 없어요. 근데 이게 그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의 10분의 1 정도 관객이 들었네요. 니마 그걸 건너지 마. 장난 아니에요. 완전 눈물 펑펑 난다니까. 저도 봤어요. 네. 장난 되게 아니죠. 울었습니다. 예. 이 작품은 전작 배경이 2019년 LA로부터 30년이 지난 2049년 LA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도 2049라고 돼 있는 거고요. 네, 30년이 지났는데도 레플리컨트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걔네들은 모두 은퇴시키기 위한 그 하자 있는 레플리컨트라고 이제
얘기됐던 그 레플리컨트들을 다 없애기 위한 왜 다 없애려고 하죠? 신형이 나왔어요? 신형이 나왔죠. 신형이 나와서 무조건 인간의 말만 듣는 감정이 전혀 없는 네. 아, 레플리컨트들이 나왔거든요. 그게 2049년에 나온 거예요. 네, 2049년 전에 나왔죠. 그 예전에 뭐 네. 넥서스 6 타입이었으면 지금 넥서스 9 타입으로 네. 교체되고 8 타입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네. 그런데 그 네. 전 타입은 네. 그냥 4년만 기다리면 자동으로 말살이 되는데 6 타입이 4년 사는 거고요. 그 8 타입은 수명이 계속 되는 거예요. 아, 네. 신형이 9 타입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인간 말 네. 잘 듣는 그 네. 친구들. 그래서 그 거기서도 이제 블레이드 러너가 있는데 그 주인공이 K라는 레플리컨트입니다. 이 사람도 이 인조 인간도 레플리컨트이면서 블레이드 러너죠. 그게 그러니까, 가능해요. 네, 동족을 죽이는 거죠. 걔는 9인가요, 그러면? 네. 아, 그러니까 인간 말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임무를 수행하고 나면 항상 그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혹시 그- 사상 검증을 또 그쵸, 하고 그러니까. 사상 검증을 하는 야, 거예요. 흔들렸으면 네. 또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네. 빨간불이 들어갔는지 안 그렇죠. 들어갔는지 그러면 바로 네. 폐기한다고. 빨간문 들어가면 이제 그 즉결 처형인 음. 거죠. 녹화 사업 이런 거 없이 네, 없이. 너무 뭐야 그게? 네. 근데 이 주인공이 어떤 여성 레플리컨트 유고를 발견하는데요. 사실 레플리컨트는 출산이 불가능해요. 재생산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출산 도중 사망했다는 그 흔적을 발견한 거예요. 자, 이제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이 K가 다 몸담은 경찰 조직은 얘네들을 다 없애려고 그러는 거죠. 없애려고 그러고, 근데 요 레플리컨트를 만드는 그 제조회사의 회장님이 야,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다 안 뽑아내도 되겠네? 출산시킬 수 있으면? 그쵸. 너 때문에 땡땡했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뭐야? 왜 이렇게 무슨 땡겨 프로해? 상관이야, 대체. 그래서 그 비밀을 출산의 비밀을 밝혀내고 싶어. 출생의 비밀 막장 드라마가 네, 있는데 밝혀내고 싶어하는 그 회장님의 얘기가 펼쳐집니다. 근데 사실 이 뒤에 이제 스토리라든지 뭐 영화에 대한 해석들 이런 것들은 저보다도 훨씬 더 영화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해설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이 영화 굉장히 서정적인 SF입니다.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액션씬이 그런 게 없죠. 있긴 있는데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감정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존재와 상실에 대한 얘기예요. 나의 존재야. 네. 누가 기침 소리 내었나? 뭐야 이 사람? 둘이서 오늘 뭐 주고받고 하기로 했나? 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레플리컨트인 걸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스포거든요. 뭐 영화 스포 보실 상관없죠. 왜냐면 저희 방송 스포를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주인공은 정체성이 굉장히 명확하지만 사건을 파고들수록 자기가 본인이 레플리컨트가 아니라 인간일지도 모른다라는 암시가 발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른 K가 기대감을 갖게 되고요. K 값인가요, 그게? 기대하고픈 간절함이 이제 안 받아주겠다. 네, 녹아나듯이 묘사가 돼요. 영화 속에서. 그리고 또한 그리고 나중에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 밖으로 폭발하지 않고 안으로 자꾸 수렴해내는 그 근원적인 슬픔까지도 이제 표현해내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SF로 본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드라마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시카리오 그 사실은 이 결말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 영화 좋아하는 제 친구는 3번 보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결말이 좋다고. 네, 그 드네벨레브의 가장 큰 장점은 그 느린 템포의 그 구성과 그리고 특유의 건조한 사운드를 활용해서 적막함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컨택트도 엄청 느리더라고요. 엄청 진도가. 느리고 적막하고 네. 쓸쓸하고. 근데 주연 배우인 라이언 고슬링 같은 경우도 그 현재 헐리우드 남자 배우들 중에서는 가장 쓸쓸함을 잘 표현하는 배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눈, 코, 입도 제일 모여 있죠. 네. 네. 뭐 되게 부담스럽던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네, 그 배우치고는 사실 표정이 많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약간 가을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약간 그래서 그 로맨스를 해도 좀 어울리고요. 라라랜드. 그래서 그 라라랜드가 마냥 즐겁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쓸쓸한 정서가 가득했던 것도 사실은 이 배우가 쓸쓸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라라랜드라는 작품이 재밌게 잘 버무려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적막함을 잘 표현한 감독과 쓸쓸한 배우가 만나서 네, 2049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2017년에는 최소한 아주 쓸쓸함을 잘 표현해주는 작품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네, 영화사의 하- 기대와 감독의 네. 기대와 네. 정말 달랐던 것 네, 같아요. 하지만 네. 블레이드 러너 제작비가 1억 5천만 달러 이상을 썼고요. 홍보비까지 포함하면은 이제 뭐 한 2억 넘게 근데 쓴 것 제작비를 같아요. 어디다 쓴 거예요? 서정적인데. 아 서정적인데 서정적이겠지만 배경이나 배경 같은 배경과 거나 이게 금리 네, 소품, 네, 뭐 소품, CG 네, CG 같은 것들. 이런 건 다 돈이에요. CG는 다 네. 돈이에요. 아, 서정적으로 걷다가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데 택시가 하늘에 떠 있어. 택시가 아니에요. 그 스피너라고 해가지고요. 비행 그 택시, 그러니까요. 비행차 같은 거예요. 그런 거면은 뭐 다 돈이 들고 다 시지. 네. 그렇게 저도 사실은 근데 어디에 다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막 그 USB 하나 100만 원 주고 사고 그런 건 아니겠죠? 네, 그런 건 아닌데. 아닙니다. 네. 그냥 이렇게 서정적으로 나갈 거면 이 정도 제작비를 들이지 말고 좀 더 칩하게 가는 방법이 낫지 그렇죠. 않았을까. 네, 하는 그런 생각이. 건 있죠.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총 8천만 달러 손실을 봤다고 하네요. 거의 1,000억 원 정도. 보통 그러면 영화사 망해요. 네, 보통 네. 그러면 휘청거리죠. 왜냐하면 이 손해라는 게 영화사랑 배급사 네. 그 같이 가져가야 되니까 네, 네. 사실 더블 스코어를 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손해를 봤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둘 다 타격을 먹은 거예요. 이 영화는 어디서 투자했습니까? 글쎄요. 소니 픽처스예요. 망했으면 좋겠지. 소니 망하면 안 돼. 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흔들흔들 한단 말이지. 안 돼. 아. 요새 한글화 많이 네. 해서 안 돼요. 네, 그 어디가 투자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SF 영화를 보러 갈 때 어떤 걸 기대를 하죠, 보통? 난 뭐 화려한 그렇죠. 액션, 그다음 블록버스터, 볼거리. 스펙타클 이런 걸 기대를 하잖아요. 웅장한 스케일. 네. 이래야 근데 되는데. 사실 드네 벨레브 감독의 성향도 그렇고, 일단 블레이드 러너라는 컨텐츠 자체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스펙타클이 존재하기 힘든 구조예요. 화려한 액션이란지 이런 게 있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그러면 좀 그 꾸봉님 말씀대로 좀 저렴하게 가도 괜찮거든요. 저 허처럼 사람 둘이 나와서 얘기만 해도 돼. 그래서 사실은 그 사이버펑크 느낌이 가득한 그 이국적인 SF의 근미래의 디스토피아적인 그 풍광이 보여주는 그 비주얼도 굉장히 느낌이 있어요. 느낌은 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사실 관객들이 기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걸 기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대망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또 하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 영화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걸리는 게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1편도 보고 가야 돼? 근데 이 1편이 1982년 작품이 너무 오래됐단 말이야. 36년? 일제치하죠 거의. 일제치하는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럼 우리는 뭐, 일본 사람이야? 내가 뭐 그럼? 독립운동하다 왔냐? 아니 일제치하 36년. 우리 일제 아. 치하시쯤에 태어났나? 일제치하의 기간 정도 된다라는 그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흥행을 하고 그다음에 뭐 TV에서 자주 방영을 해주는 작품이 그 성공했던 작품이면 모르겠는데 폭망한 작품이기 때문에 TV에서도 안 해줘요. 그래서 접할 기회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 추석 때 이게 방영이 네. 됐군요. 네, 그렇죠. 1편이. 네. 하더라고요. 네, 이거 때문에 네, 했어요. 네, 이것 때문에 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뭐 사이버펑크의 원조니 뭐 수많은 디스토피아 SF의 아버지니 거창한 수식어까지 따라 붙으니까는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 그쵸. 보기가. 고전의 가장 슬픈 점은 그거잖아요. 고전이라 불리는 컨텐츠의 가장 슬픈 점은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다들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죠. 대충 얘기도 알고.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 이 작품도 좀 불운하게도 사실은 그 저주받은 걸작이라는 타이틀만 안 땄어도 좀 나았을지도 몰라요. 사실 컨텐츠 이 영화 자체가 들려주는 얘기는 사실 괜찮거든요. 아니면은 조금 더 일찍 1990년대 정도에 후속편이 나왔으면 좀 괜찮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1편이 흥행이 실패했다고 하는데 네, 그 뒤에 네. 비디오나 이런 걸로 충분히 뽑았겠죠.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도 제작비가 장난 아니게 들었거든요. 저는 저희 이거 지금 얘기를 설명을 계속 듣다 보니까 네. 저는 이걸 블레이드 러너 1도 2도 안 봤으니까 안 봤어요. 못 봤는데
딱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일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스토리 접근이고 자주 묘사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서양 쪽에서 만들면은 저 특히 이제 뭐 인조인간을 판별하는 그 기계로 판별을 하고 그 인조인간 잡으러 다니지 그걸 잡아놓고 신문을 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저런 류의 좀 약간 근미래적인 설정을 가지고 인간적인 관계로 풀어나가는 거는 오히려 일본 쪽에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게 난. 국적의 특성이 있나요? 왜냐하면은 영화들이? 저 영화가 망한 이유를 나는 거기서 보는 거야. 이게 약간 그 서양인들이 그 주로 접하던 그런 문화 감성이 아닌 게 서양인들이 가지고 전혀 모르던 쪽에 있는 감성을 가지고 보여주니까 저게 좀 어색하게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난 그렇다기보다는 이 영화 자체가 블록버스터로서의 그 흥행력이 없는 작품인데 제작비 자체는 블록버스터가 들어가는 작품이야. 그 괴리감이 너무 큰 거지. 사실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 거면 차라리 애니메이션 만드는 게 싸게 치고 훨씬 싸죠. 애니메이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약간 중간 얘기 같은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이거 이 네. 배경으로 오픈월드 RPG 나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위쳐 3 제작사에서 네. 요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그 오픈월드 RPG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저게 웬만하면 판권 사서 좀 만들지. 근데 난 그- 제일 굳이 안 이해가 안 그래도 가는 게 되니까. 왜 신문으로만 판별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일단 인간 베이스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구별이 불가능해요. 생체 구조는 똑같고 생체 완전히 생산을 똑같아요. 하는 거니까 네. 뭔가 칩을 씹는다든가 뭐 뭔가 시리얼 같은 게 그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그 모티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왼쪽 한쪽 눈 아래쪽에 보면 바코드- 시리얼이 있어요. 네. 그죠? 네. 판별할 수 있는 거. 그럼 신문을 할 필요 없이 이걸 보여주면 되잖아.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 없는 애들도 있고 있는 애들도 있고 없는 그래요. 애도 있고 네. 있는 애도 있고 네. 옛날 버전 애들은 네. 없어가지고 네. 이제 잡을 수가 없는 거라. 근데 우리도 네네. 만들면 몇 개 빼돌리고 하잖아.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생산 사실 제품. 그 레플리컨트들 저항군의 상징은 한쪽 눈이 없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그건 가짜 눈이니까 바코드가 박힌. 네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폭망했어요. 네. 일단 저는 이거를 뭐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라고 판단을 못 하겠으니까 일단은 안 봤으면 무조건 3점씩 줘야죠. 이 친구들이 너무 당당하게 안 봤다고 근데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애아빠입니다. 저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저 새벽 2시까지 맨날 애기 보면서 스타크래프트 협동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 이 작품을 보진 않았지만 관심은 되게 많았고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방금 라싸님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1편부터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시적절성 2점, 퀄 2점 주겠습니다. 왜 이렇게 낮아? 왜 보고 싶은데 이 보고 점 싶은데 왜 보고 2점이야? 싶은데 왜 낮아요? 보고 싶으니까 점수를 낮게 줘야죠. 응? 망한 아니야.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퀄리티는 그냥 좋은 거라니까. 어. 퀄리티 4점. 저 같은 경우도 시의적자성 2점 줬어요. 너무 늦게 나왔고 지금의 그 관객들이 원하는 SF 블랙버스터를 너무 못 파악했어요. 제가 영화 제작사였으면 이 사람한테 안 맡깁니다. 이 감독한테. 그래서 시의적자성 2점 줬고요. 그다음 퀄리티는 뭐 이런 류의 작품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뭐 시각적으로도 멋있고 장면적인 연출이나 뭐 이런 것도 영화적으로도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4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작품 네 마지막 작품입니다. 예, 6분 남아가지고요. 아니요 시간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늦게 그래요? 시작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들고 나온 슈퍼맨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다음 일단 DC의 메인 히어로죠 슈퍼맨. 제일 유명한 히어로고 뭐 마블로 따지면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에 가깝지 캡틴 않을까요? 아메리카로 봐야죠. 네, 약간 리더격이나 그 그렇죠. 정서적인 리더격이니까 예. 그렇죠. 일단 실사 영화 시리즈를 가지고 제가 평가를 할 텐데요. 실사 영화 시리즈는 일단 실제 6편 나왔었습니다. 많이 나왔죠. 슈퍼맨 1, 2, 3, 4 하고요. 그다음에 리턴즈, 맨 오브 스틸 총 6편인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구명작 반열은 슈퍼맨 1, 2까지로 하겠습니다. 1, 2는 좀 괜찮고요. 3, 4는 완전 폭망 중에 상폭망이거든요. 이건 아예 이 얘기해서 빼버리려고요. 이 정도면 약간 그 흑역사예요. 실제로 슈퍼맨 배우 있잖아요. 크리스토퍼 리브는 4편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지우고 싶은 과거라고 했어요. 지구를 거꾸로 돌려서 시간 돌린 게 그게 몇 1편입니다. 그게 1편입니까? 네. 그거를 명작으로 바늘에 올리신 거예요? 1편 재밌었어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참신한 아이템이기도 했고 신선하고. 예. 그러면 배트맨과 로빈이랑 비교하면 어때요?
아니 배트맨하고 로빈은 장르가 틀린데 왜 비교하죠? 아니 배트맨 로빈 뮤직비디오 아니었나요? 뮤직비디오랑 뮤직비디오랑 스폰이지. 영화랑 왜 비교하죠? 그거 어디에 팬티 입는 그거 말이죠. 야 슈퍼맨도 입고 있었어 원에서는 아니, 빨간 팬티. 아 그거 원래 유니폼이 그런 거고 아, 배트맨은 바꾼 거죠. 굳이 네. 그렇죠. 어디에 팬티를 입기로. 네. 네. 다시 바꿨죠. 지금은 팬티를 벗었죠 슈퍼맨은. 네 슈퍼맨 벗었습니다. 네. 노출했죠 이제. 노출증. 생타이즈만 입고 있는 상태. 네, 생타이즈만 입고 있죠. 자신감이 생겼나 봅니다. 그 실제로 리턴즈 네. 배우 그분이 네. 너무 우람하셔가지고 거기를 CG로 처리했다고 하네. 너무 싫다 진짜. 예. 딴 얘기고요. 네. 예, 실제 3, 4편은 너무 폭망해가지고 외전으로 아예 분류를 하고요. 리턴즈는 2편의 정식 후속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 이제 슈퍼맨 시리즈를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1편은 1978년 개봉했고요. 그때 당시로 엄청난 금액인 5,500만 달러를 투자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78년에 5,500만 달러면 지금 한 2억 달러 이상 네, 된다고 봐야 그렇죠. 돼요. 예. 와. 근데 투자 대비 엄청난 수익 올려서 3억 달러를 흥행했어요. 2억 달러면은 4대강 하나 만들겠네요. 와우, 역시 이 친구들. 4대강 하나 들 만들 돈 네. 갖고 고작 슈퍼맨 웜 정도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CG 창조 경제네. 네, 4대강 못 만들어요. 왜요? 2억 달러잖아요. 예, 2천억이죠 그럼. 아, 그러네. 안 20조잖아. 되겠다. 아. 어림도 없네. 어림도 없네. 몇 배 차이야? 100배 차이네. 하면 슈퍼맨 100배 강 찍을 수 하나 있네. 정도 강 하나 아, 정도 역시 안 4대강화 할 수 있겠다. 안 되겠다. 자전거길 하나 정도 깔 수 예, 있겠다. 아, 얼마 안 되네. 예. 스케일 작네. 예, 그 당시 최고 블록버스터 영화였고 우리가 흔히 슈퍼맨으로 인식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리브를 발굴해낸 작품이기도 합니다. 원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편답게 이제 슈퍼맨의 출생, 지구에 오게 된 계기, 히어로가 된 계기, 양부모님 만나게 된 계기 등을 줄줄이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성인이 돼서 기자가 된 다음에 로이스라는 그 여기자를 만나서 연애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하지만 위기에 빠진 여주를 구해주고, 뭐 지구를 구하게 되는 네. 그런 단순한 내용인데요. 지구와 사랑을 같이 네. 쟁취하는 뭐 원의 주적은 렉스 루터인데요. 네. 렉스 루터가 부동산업자예요, 느낌이. 왜냐하면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게 그 미국의 한 주를 가라앉혀가지고 그 제일 비싼 주를 가라앉히고 캘리포니아 주를 가라앉히고 그 캘리포니아 주 옆에 있는 주의 땅값을 올리겠다. 이게 목적이에요. 되게 레알. 졸렬하네요. 정말 졸렬하네요. 정말. 70년대 악당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아, 대륙을 가라앉힐 정도가 어. 가진 기술력 갖고 고작한다는 게 여기 그러니까 기획투기하는 저도 거야? 기획부동산. 땅 투기. 이게 야. 어렸을 때 재밌게 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스토리인 거야. 아니 그 지역을 가라앉힐 기술력 갖고 차라리 협박을 예. 해가지고 돈을 예, 얻겠다. 엄청난 폭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 같으면 이걸 가지고 다른 걸 협박을 하겠어. 부동산 쪽이라는 점. 어떤 걸 협박을 할까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역시 그 땅은 이제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륙 그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네. 깔아앉히는 대륙을 네. 대륙 깔아앉히기 위해서 2개의 폭탄을 설치하는데 그 중에 폭탄 하나만 제거하고 하나 못 제거해가지고 네. 그 단층이 이제 무너지려고 그래요. 산안드레스 단층이. 근데 음. 그거를 슈퍼맨 힘으로 들어올립니다. 산드레스. 예. 안산드레아스. 그럴 줄 알았어. 그 얘기 안 나오나 했다. 예, 그랬는데 그 와중에 여자친구 죽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살리기 위해 지구의 시간을 거꾸로 돌립니다. 그 전설의 장면. 지구를 반대로 돌렸더니 지구가 반대로 슬슬 돌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거꾸로 간다는 예, 그 이게 어린 시절에 나 봤을 때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장면이라고 아, 봤는데 어렸을 땐 속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난- 속았는데 네. 이거는 완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나 사실. 진짜 황당했는데 이건 시간 여행 자체를 네. 이상하게 풀어낸 네. 얘기죠, 지구가 사실. 이렇게 예. 돌고 있으니까 시간이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돌면 그러니까. 시간이 거꾸로 간다라는. 그리고 이 장난치다, 설정은 진짜. 폐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슈퍼맨 수틀릴 때마다 지구를 거꾸로 돌리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 우주적 문제가 일어나면 어떡해? 우주 거꾸로 돌릴 거야? 돌릴 수도 있죠. 어? 그랜라간처럼. 응. 짱인데. 어쨌든 이거 위험하다. 네. 어쨌든 그럼 원은 그렇고요. 2는 이제 1의 감독이었던 사람이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하다가 강판당하고 이제 다른 영화사 좀 더 친한 친구를 배치해가지고 약간 폭망의 스멜을 약간 섞어낸 작품인데 원래 1하고 2를 같이 찍고 있었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1하고 2가 약간 이어진 내용이고 2의 악당이 1의 초반에 나와요.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연결이 돼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따로 됐죠.
투의 악당은 우리가 맨 오브 스틸에서도 만난 적 있는 조드 장군입니다. 그 크리톤 별의 범죄자. 네. 아 나는 당연히 네. 증권가 쪽의 악당일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주식해야지. 땅 했으니까. 땅 투겠으니까 이제 주식 좀 있지. 어, 경제사범하고 그런데- 싸우는 슈퍼맨 얼마나 어, 좋아. 슈퍼맨은 약간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하네요. 악당 수준이 되게 지적이다. 그거 굉장히 지적이네. 괜찮네. 그러니까. 경제사범이네. 그러니까요. 배트맨 봐 맨날 사이코드라고만 노는데. 근데 이것도 솔직히 좀 과해요. 이게 조드 장군이 그 옛날에 이제 크리톤 별에 있을 때 무슨 팬텀 존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돼서 못 나오게 돼 있는데, 맞아요. 예, 근데 이 팬텀 존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과정이 정말 어이가 없어요. 어떻게 나오는데? 에펠탑을 점거한 테러리스트들이 수소폭탄을 가지고 협박을 해요. 그래서 수소폭탄을 터뜨릴 테니까 뭐 돈 내놔라 이런 식이었는데 뭐 그 설정으로는 뭐 제조법만 알면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수소폭탄 아니면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돈을 줘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를 가져간 거야. 근데 그 로이스가 이제 그걸 취재하러 갔는데 슈퍼맨이 이제 그걸 보고 구하고 폭탄을 우주로 던져버리는데 그 우주에서 터진 수소폭탄이 팬텀존을 건드려서 탈출해. 짱이지. 뭐 그럴 수 있죠. 약간 뭐 네. 슈퍼맨이면 그럴 수 있죠. 그쵸. 아니 뭐 슈퍼맨이니까. 슈퍼맨이 근데 이제 테러 보면 수폭을 만드는 것도 웃기고 그러면 우리 정훈이는 왜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뭘 만들어? 대충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때는 관리가 잘 안 됐으니까. 그 그런가? 옛날에는 그 뭐죠? 우량 뭐 그 방사능 물질 가지고 사람들 이빨 닦고 애들 장난감 만들고 그랬잖아. 아, 그러면서 그 쉽게 네. 받아가지고 폭탄 만들 수도 있죠. 제일 고급스러운 거는 홍차예요. 방사능 홍차. 방사능 홍차. 그거 한 잔 마시면 그냥 아주 그냥 예. 죽이죠. 아주 죽죠. 죽죠. 그냥 진짜 죽죠. 야 맛이 죽인다. 담배 외국에 담배 사면은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스모킹 이즈 킬 이렇게 써 있거든요. 킬링인가 킬 이렇게 써 있어요. 저 맨날 회사에서 내 같이 직장 동료랑 와 담배 찌기네. 담배지. 맞는데 그랬었는데 내 영어 수준으로 딱 맞는 번역인데. 킬. 의역했네요. 네, 담배 죽이는입니다. 예, 그 조드 장군 잠깐 넘어가자면 네, 네. 조드 장군이 탈출해서 지구를 침략하기 시작해요. 미국 대통령이 협박해서 무릎 꿇립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러시아모어산의 대통령들의 얼굴을 조드 장군 일당으로 바꾸는 겁니다. 되게 되게 우주에서 소소하죠. 왔는데 소소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지구에 대해서 잘 알고 졸렬하고 있어. 소심하고 아니야 이건 섬세한 거예요. 지구를 정복하기 위해서 지구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 한 거야. 지구의 민심 장악을 위해서 러시아모어산을 공략하는 전혀 거지, 처음 실바로. 보는 행성에 갔는데 그 행성 어딘가에 대통령들 얼굴을 새긴 산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게 이제 모든 독재자들은 자기 동상을 세우길 원하잖아요. 네. 지금 동상이 서울에 세워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세우기만 해봐야. 어차피 못 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규어 동상 세우면 되니까. 그 앞에다 세우면 되죠. 제규어가 그거죠. 고양이과 동물 말하는 거죠. 좀 발터 들고 쏘고. 응. 고양인데? 앞발로 입으로 할 수 있다니까. 고양이 발로 뭘 할 수 있어. 아, 예. 그리고요. 조드 장군을 물리치는 내용입니다. 네. 네. 별거 없어요. 그 조드 그렇죠, 장군 그렇죠. 물리칩니다. 슈퍼맨 짱쌤이니까. 3 같은 경우는 그냥 코미디 영화로 전락해가지고 완전 3가 됐고요. 네. 4 역시도 이제 B급 영화사가 어떻게 돈 좀 벌어보려고 시작했다가 쫄딱 망했죠. 그래서 1편, 2편만 명작으로 분류가 되고요. 근데 슈퍼맨 판권이 그렇게 막 B급 영화사가 그러게요. 만들 수 그게 있는 건가요? 3편을 너무 심하게 실패해가지고 이게 어떤 부자가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자가 너무 3편을 크게 실패해서 4편의 판권을 엄청 싸게 팔았어요. 지금은 워너 브라더스가 갖고 있죠. 지금 그렇겠죠. 지금 DC 그렇겠죠. 네. 만든 애들이 갖고 네. 있겠죠. 그 당시 때는 이런 히어로물에 대한 영화에 대해서는 아무 기대도 안 하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 이 슈퍼맨의 성공 이유는 그 히어로 무비를 그만한 제작비로 만들어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렇죠. 한국으로 네. 치면 뭐 영구와 땡지레 정도의 기대인가요? 근데 약간 영구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우레메 정도 네, 기대였을 우레메 것 같아요. 정도 영과 땡치리는 완전 코미디고 음. 우레메 정도의 기대감이지 않았을까 우레메는 싶어요. 코미디가 아닌가요? 우레메 얼마나 웃기긴 진지한데. 하지만 진지한 내용이요. 지구를 지키잖아. 그 지구를 지키면 진지한 거였구나. 아니지, 나름 심형래가 진지하게 지킨다고 데일리랑.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데일리 오랜만이다. 그 분 되게 이뻤는데. 네. 네. 통닭집 하고 계시던데. 지금 어디서 하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돌아가시죠. 예, 돌아가자면 이제 네. 이제는 이제 리메이크작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슈퍼맨 리턴즈는 2006년작인데요. 의외로 엑스맨 시리즈로 유명한 브라이언 싱어 감독의 작품입니다. 예, 슈퍼맨 2의 정식 후속작으로 설정돼 있고요. 스토리는 좀 이상해요. 고향 찾겠다고 크립톤 별을 찾아 떠납니다. 지구에서 로이스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원래 그런 거죠. 예, 5년 만에 돌아온
있었는데 이제 크립토벨이 멸망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외톨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구 돌아보니까 로이스는 애 딸린 유부녀가 돼 있어. 왜? 유부녀는 아니고 애가 약간 미혼모, 있어. 남자친구 있고 네. 미혼모.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더 괴로워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로이스는 슈퍼맨이 없어도 괜찮다는 기사를 써서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성애자인 렉스 루터는 보석으로 풀려 나와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위해 다시 대륙을 가라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용이 왜 그래요? 대륙이 그 멘틀이 되게 쉽게 건드릴 수 있는 건가 봐. 렉스 루터는 이번에는 대륙급이 아니고 아. 인류의 대부분을 몰살시키고 남은 인류들한테 돈을 뜯어내겠다 이런 생각이 돈을 왜 뜯어내는지 나는 그게 나는 진짜 이해가 아니 안 가.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진짜 돼, 어이가 진짜. 없어. 그 사람들을 지배할 생각 안 하고 그 왜 돈을 그러니까요. 아니 사람 아니, 무슨 몰살 안 시키면 더 어. 많이 뜯어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요. 이해를 렉스 못 하겠네. 루터는 이 범죄 네. 시작부터 모의부터 문제야. 난 그러니까 이 리턴즈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게 어. 배금주의의 문제점 아니,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이 이 친구는 슈퍼맨 시리즈의 빌런들이 목적을 너무 목적을 그러니까 수단 때문에 목적을 망각한 사람이 이 사람은. 아니, 빌런들이 너무 이해가 안 가 진짜. 아니, 그러니까 슈퍼맨 시리즈나 DC물의 문제는 스토리의 개연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진짜 좀 황당하다. 아니 진짜 말도 안 돼. 나 지금 지구 정복하겠다고 했으면 이해하겠어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네, 그럼 그때부터 이미 이 영화는 네. 어긋나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제 막 뭐 슈퍼맨을 구세주로 모사하는 듯한 연출이 굉장히 많이 나와. 이제 리턴즈는 약간 방향성을 틀었어. 그러니까 막 이게 액션 블록버스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슈퍼맨을 약간 히어로 무비이자 뭔가 메시지를 담고 싶은 작품으로 만들려고 했단 말이지. 그쵸. 근데 이제 브라이언 싱가 원래 엑스맨에서 약간 그런 식의 시도를 하다가 어물쩍 넘어갔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제작진들이 아마 제작사에서 엄청 압력을 넣었을 거야. 그렇겠죠. 근데 요거 약간 자유롭게 풀어주니까 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상하게 만든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겁나 재미없는 영화를 만들었어. 엄청 지루해. 그렇죠. 어. 왜냐하면 내가 봤는데도 기억이 잘 안 날 정도야. 나는 이걸 보다가 잤거든. 맨 오브 스틸 얘기 언제 해주시나요? 빨리 네. 까고 싶어 죽겠어요. 나 부들부들해. 이제 나온다. 그래서 맨 오브 스틸. 그래서 이제 이런 영화 슈퍼맨을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이제 브라이언 싱가 강판 당하고 잭 슈나이더가 나 존나 때깔나게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나한테 맡겨 이런 거야. 그게 이제 폭망의 또 시작이지. 오셨다. 맨 오브 스틸. 그래서 만든 게 2013년작 맨 오브 스틸입니다. 네. 잭 슈나이더 자체가 이미 폭망인 거죠. 사실은 세팅 자체가 잘못됐어. 저는 잭 슈나이더 이름이 나올 때부터 지금 벌써 화나고 있어요. 잭 슈나이더의 처음이자 마지막 작품은 300이야. 네 맞아요. 그 이후에는 없어. 맞아. 저는 잭 슈나이더가 재능도 많으신데 영화 말고 다른 일 하셨으면 좋겠어요. 돈 쓰기? 네 다른 일 하셨으면 돈은 잘 쓰더라. 잔디 깎기 뭐 이런 거. 네, 뭐. 잔디 깎기. 응. 그쵸. 돈 많이 벌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도 그 브라이언 싱하고 후속작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강판시키고 등장한 맨 오브 스틸은 이제 마블의 성공으로 DC가 이제 DC 필름 유니버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야심찬 첫 작품으로 내놨는데 그래서 이제 리부트작이니까 슈퍼맨은 뭔가 엄청나게 비슷한 플롯으로 갑니다. 그 지지부진한 성장 배경, 뭐 히어로가 된 계기, 양아버지 얘기 이런 거 다 시작하는데 네. 어졌고 절시고 이런 거. 너무 또 주저리 다 하는데 이것도 굳이. 막 회상씬 중간에 이빨 네. 집어넣으면서 네. 분위기 다 깨고 배트맨처럼요. 네. 예. 최악인 부분은 이 아버지가 돌아가 죽는 장면이에요. 양아버지가 죽는 장면인데 중탄에 돌아가시나요? 그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영화니까 실제가 아니니까 진짜 멍청한 장면이었어요. 최악의 멍청한 진짜 장면. 멍청하게 나는 이 장면을 듣고 보고 진짜 나서 맨 오브 멍청한- 스틸의 모든 흥미를 잃었어요. 완전 네. 어처구니 없게. 왜냐면 아니 근데 슈퍼맨의 아버지도 크립톤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양아버지. 양아버지예요, 이제. 지구인 아버지. 스몰빌에 떨어졌을 때 주워다 기른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핵심 인물들인데 그냥 고전 원에서는 그나마 개연성이 있는 게 그 양아버지는 심장병으로 죽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아무리 초인적인 힘이 있어도 그쵸. 사람은 병은- 죽을 수 네. 있다. 뭐 요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네. 이제 주인공의 고뇌 이런 것도 다 이해가 가는데 그쵸. 이 지금 양아버지가 죽은 건 정말 어처구니 없어요. 음. 허리케인이 휘말려서 아버지가 날아가게 생겼는데 너 히어로라는 거 감춰야 되니까 나서지 마. 근데 하고 그걸 죽어요. 하고 양아버지 안녕하시고 슈퍼맨은 그냥 힘들어하고 끝나. 슈퍼맨은 그걸 보고 있어요. 그냥. 네. 미친놈이지.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어떤 우리 와이프의 거냐면- 말을 빌리면 양아버지를 미워하고 있었던 거야 슈퍼맨이. 죽으라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요. 네. 맨 오브 스틸이 보면은 이 슈퍼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이유로 하나씩 다 만들어주고 있어 계속. 슈퍼맨이 히어로이지만 자신의 모습을 숨기려는 이유? 왜냐하면 양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어. 근데 가르친 걸로 끝낼 순 없지. 양아버지가 심지어 그것 때문에 죽어. 그럼 슈퍼맨이 완전 충격받아서 클라크로 완전 숨겨 살게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 생각엔 이 시나리오 작가나 감독이 사이코패스야. 네. 인간의 감성에 대해 그쵸. 도저히 네. 공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감정적인 교류 그게 공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수어사이드 스쿼드나 뭐 그 베데슈도 네, 네.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그쵸. 똑같이 공감이 안 가기 때문에 망한 네, 거야. 그거는. 맞아요. 흉풍에 돌아가신 거예요. 흉풍에 돌아. 아, 네, 흉풍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지. 발더 케인. 대통령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허리케인이 일어나서 다들 숨었는데 네. 아버지가 이제 다른 애를 구하러 가다가 뭐 아무튼 그 못 들어오는 그 사람들이 숨은 곳에 못 오는 타이밍이 와서 슈퍼맨이 가서 구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손으로 딱 막아요. 오지 말라고. 웃음 약간 미소 지으면서 그냥 난 뒤지고 싶다고. 나 진짜 그거 보면서 야, 아버지가 좀 미친. 평상시에 사는 게 좀 힘들었나 봐. 그냥 나 빚도 많고 어. 나 사실 어. 너 양어머니랑 사이 안 좋아. 오지 마. 이런 느낌이야. 그치. 아니면 이렇게 하고 숨어 있다가 연금 받아먹을 수 20살 수도 있어. 그 시체 내 시체 맞아.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쇼인으로서 힘도 감추고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또 자기 정체성 찾겠다고 뭐 우주선 찾아다니다가 그 그쵸. 여기자 만나가지고 눈 맞으면서 이 여기자 살리겠다고 초능력 다 쓰기 시작해요. 그건 너무 아, 이게- 자기적이야. 그리고 이제 원에서 조드 장군이랑 어. 싸우잖아요. 저는 이 액션 씬을 보면서 근데 그 조드 장군이 네. 그 공무원인가요? 군인인가요? 뭐 군인이고 공무원 군인인데 아니에요? 너무 막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막 좀 네. 과격해가지고 네. 그 잘렸으니까 유배당했어. 징계 먹은 어. 거예요. 징계 버거 그렇군요. 그런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맨 오브 스틸 액션 씬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역사상 가장 이렇게 돈 많이 쓰고 형편없는 액션 씬 처음 봤어요. 너무 지루해. 그러니까 네. 또 처음에 한 번은 멋있었어. 네, 근데 그거를 한 5번 6번 하니까 그게 심지어 맨 오브 스틸 때문에 단어가 새로 조어가 생겼어요. 액션 피로감이라는 액션 필요. 네, 조어가 생겼어요.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혹평을 하고 정말 싫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전혀- 괜찮으니까 계속 나오는 거야. 그 뭐 폭발 장면 계속 나오는 영화들처럼 네. 똑같은 액션이 계속 그러니까 나오니까. 이게 그 액션이라는 게 영화에서의 액션이라는 게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카메라의 동선, 그다음에 캐릭터의 동선과 그다음에 어떻게 찍을 것이냐, 그다음에 컷을 분할하는 방식과 그 시간대를 쪼개는 것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횡스크롤 슈팅처럼 그냥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횡으로만 움직이는 걸. 그게 뭐가 재밌어요? 그럴 거면 그냥 내가 휴대폰에 지금 있는 벽돌 깨기나 하지. 그게 훨씬 더 재밌지. 게임하는 게 훨씬 더 건설적이고 그 재밌지. 슈퍼맨이 악당 그 저기 자기 원래 행성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그 행성 사람들이 원래 히어로 영화를 보면 끝판대장하고 싸우게 되면 그 끝판대장하고 싸우는 장면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 앞에는 다른 조금 짜무렉이나 다른 사건들로 하기 때문에 장면이 틀린데 악당 군대들하고 싸우니까 악당 군대 말단하고 싸우는 장면 똑같아. 그 다음 똑같아. 그 다음 똑같아. 끝판대장 싸우는 거 똑같아. 심지어 기술도 똑같아. 끝판대장은 이제 날아서 조금 틀리겠지. 뭐 다를 게 없어. 치면은 날아가고 건물 부시고 빔 쏘고 눈 빔 쏘고. 빔 쏘고 찌면 또 치면 날라가고. 건물 부시고 건물만 다 부셔. 배트맨이 미워할 할만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왜냐면 히어로물들은 그래도 이제 좀 재미도 있고 다음 마지막 엔딩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거 기대도 돼야 되는데 나는 보는 내내 이 지루한 액션씬 언제 끝날까. 맞아요. 조도 장군 이제 죽어도 될 것 같은데 계속 살아나 또. 정말 이건 죽지도 않아. 제가 이 우리 단톡방에서 얘기를 했지만 불사신 조드인가요? 거의 그런. 불사신이야 진짜. 네. 제가 이 단톡방에서 얘기했지만 DC 히어로의 최악의 문제점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전 슈퍼맨이라고 보거든요. 설정이 너무 과도한 옛날에 만들어진 과하죠. 설정인데 네. 이 설정을 마블 애들은 조금씩 줄였거든. 영화로 만들기 많이 위해서. 압축했어. 많이 압축해서 조금 그래도 좀 할만하게 만들었는데 특히 마블에는 같이 다닐 정도로는 만들어줬다지. 그냥 능력 좋은 인간들하고도 같이 싸울 수 있을 만큼 적도 약간 하향 평준화 시켜줬잖아. 그러니까 이거 떼거지로 나오면 안 슈퍼맨이랑 되잖아. 있으면은 우리랑 이재용이랑 같이 다니는 거라니까. 그렇죠. 아무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놓고 그 설정 그대로 가져다 슈퍼맨을 만들어 버렸으니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래요? 우리도 쓸모 있어요. 우리도 나는 쓸모 슈퍼맨 있어요. 그 설정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그 긴 시간도 너무 지루한 거죠. 진짜. 그렇죠. 너무 그리고 구구절절. DC는 너무 구질구질해요. 너무 구질구질해. 그러니까 좀 쿨하지 못해요 정말. 아니 대체 DC 회장님 누구예요? 구질구질한 인간이겠지. 그렇겠죠.
근데 엄청- 이딴 식으로 엄청 만들어도 싫어. DC 영화들 흥행 다 성공했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이거는 올드 팬들이 많아서 저희 그래. 같은 거예요. 저희가 트랜스포머를 보는 거랑 똑같은 그러니까 거야. 아니 그러니까 팔아주면 안 되는데. 파라주면 볼고 싶잖아.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가잖아요. 또 속냐? 아또 속았다 막 이런데 다음에 나오면 내가 또 속을 것 같아. 이ਵੇਂ 안 속을 거야. 근데 나오면 또 예고편 보면 다를 수도 있을 거야. 아 이번 건 보려고요 저는. 저스티스 뭐 리그. 저스티스 리그. 저도 아니 저스티스 보긴 리그는 봐야죠. 평은 괜찮더라고요. 욕할 거면은 욕하든 뭐 근데 어울리면 봐야죠. 대부분 뭘좀 지배적인 알아야 욕하죠. 지배적인 평은 뭐냐면 앞에 영화들이 너무 재미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재밌다. 그게 비슷한 예가 원더우먼 예를 들더라고. 원더우먼도 사람들이 그래도 DC 영화 찍으면 괜찮았다. 근데 나 보다가 맞아, 너무 맞아. 깜짝 놀라. 너무 재미없어. 근데 저도 근데 그 앞에 딴 거보다 재밌어. 저도 DC 영화 통 틀으면은 원더우먼이 제일 괜찮았어. 아니 아. 배트맨이 있잖아. 다크나이트가. 아니 아니, 그거 근데 말고 이거는 지금 DC 유니버스 DC 유니버스에서. 다크나이트는 아예 다른 계열이야. 다른 영화죠. 다크나이트는 거의 진짜 압도적으로 그쵸. 위죠 레벨이. 걔는 히어로 무비 역사상 다크나이트는 탑급이고. 그 로건이나 사실은 이쪽 대요. 로건 레벨. 사실은 그지. 히어로 장르물의 한계를 뛰어넘은 작품이잖아요. 다크나이트는. 내가 히어로물 아. 보면서 최고의 빌런이 그 저 조커였죠. 아 그 조커가 다크나이트의 조커. 배트맨한테 너무 딱 무서웠어요, 얘기하는 진짜. 너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어. 그게 엄청나게 보는 소름 사람도- 돋았어. 진짜 소름 돋았어. 저는 조커를 볼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아, 진짜. 진짜 좋았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슈퍼맨을 엉망진창 그거야 뭐 사실 크리스토퍼 놀란 하고는 다르니까 그렇죠. 아. 잭 스나이더는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돈도 많이 버시고 했으니까 뭐 다른 일을 좀 알아보시는 좀 게 쉬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 이게 좋을 저는 것 그렇게 같아요. 생각해요. 이 감독이 누가 됐건 간에 슈퍼맨의 설정을 건드리지 않으면은 슈퍼맨은 끝까지 엉망진창 캐릭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안경을 벗으면은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는 것 자체도 후광이 난다던데. 그건 완전 미친 소리 같고 모든 전 세계 카메라가 그 사람을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슈퍼맨이 실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아는 상황에서 심지어 기자들이 있는데 그 안에 떡하니 안경 하나 쓰고 들어갔다고 해서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설정을 가져가고 있다는 게 슈퍼맨이 얼굴을 초진동 시켜가지고 못 알아본다는 얘기도 있어. 아 그럼 그건 되겠네. 마이크로웨이브처럼. 설득력이 있네요. 그러면 좋아. 이건 네. 어떻게 해결할 건지 봐요. 뭐요? 그 걔네들 원래 행성에선 약했는데 지구에 네. 왔더니 태양열 때문에 네. 이게 강한 힘을 지구의 가졌잖아요. 대기 조성하고 대기 때문에. 태양하고 네. 막 다 그 사람 세트가 그렇죠. 있어. 내가 이거 어, 단톡방에서도 그치.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입은 옷은 뭐라고 설명할 거야? 옷을 설명할 수가 제가 없어요. 얘기했잖아요. 고어텍스라고. 고어텍스가 그렇게 했던데 내가 의료 쪽에 일하잖아. 아무리 고어텍스라 좋은 그래도 소재라고 좋은. 한 번 이렇게 때려서 사람이 고고급 몇십 소재 미터 몰라, 날아갈 고고급 정도의 소재. 파워면 옷이 고고급이. 찢어져야 돼. 그게 아주 고급인 고급 거죠. 소재. 자 소재라니까? 진짜 나 같으면 그 소재 갖고 우주선을 만들었어. 아니 그걸로 만든 거예요. 우주선 그거 소재인 거 몰랐어? 그걸로 만든 아니 거야. 우주선에서 꺼내잖아 그 아, 옷을. 이길 수가 없다. 엄마 아빠가 준 거를. 야 이겼다. 아 이겼다. 진짜 막을 내 막을 목소리 수 큰 없는- 놈이 이기는 거야. 우리나라. 이겼다. 아무튼 저는 그 설정을 조금 조절해서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도 짚고 싶은 게 가장 큰 문제는 이 슈퍼맨이라는 소재 자체가 너무 낡은 영웅상이에요. 네. 아 그럼. 그 캡틴 아메리카도 똑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었는데 퍼스트 어벤져를 거치면서 살려냈죠. 다시 살려냈어요. 특히 어벤져스랑 그 캡틴 아메리카 두 번째 얘기죠. 그 뭐죠 이름이? 그 친구 나랑 싸우는 거 나왔던 거. 윈터 솔저. 윈터 솔저. 거기 완전 하면서 살렸죠. 네. 이 캡틴 아메리카의 새로운 분위기를 끼워줬어. 아 그렇죠. 윈터 솔저는 네.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 캡틴 아메리카는 현대적 감수성으로 네. 되살아난 맞죠. 거야. 맞죠. 근데 슈퍼맨은 이걸 터치를 못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너무 지리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진짜 액션 병신을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그거야. 캡틴 아메리카는 고지식한 히어로인데 슈퍼맨은 고지식한 사람들 속에 다 고지식해 애들이. 옛날 많이 작품 그렇잖아. 자체가 다 그냥 고지식. 옛날 감수성이야. 그러니까 참 이게 이해도 안 가는 거죠. 감정 이입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henry 감정선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영화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 DC 영화들이 다 그걸 관통하고 있어요. 그 캐릭터들이 다 사람들에게 정서적 동일감 못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 나 진짜 진짜 제일 큰 문제는 역시 그건 것 같아요. 그거 같아요. 정서를 잃지를 못하니까 어떤 액션이 나오든지 아니면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오든지 그래. 흥미를 못 느껴. 나온 김에 까자면 베데슈도 엄마 이름 똑같다고 화해하는 게 어딨어. 미친 그 놈이라. 말이 되는 소리예요. 베데슈를 그게 보면서 진짜. 저는 진짜 솔직히 아. 정말 분노했던 게 근데 우리 여러분 지금 주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네. 베데슈 이제 얘기 다음에 하시고. 마무리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예. 점수 아주 주세요. 너무 흥분했네. 네. 일단은 제가 먼저 할까요? 저 일단 언제 거랑 비교를 해야 되죠? 이미 했으니까 점수만 주면 돼요. 점수만 주면 돼요. 저는 일단은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뭐 나와야 했죠. 그 어벤져스 때문에라도 나와야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앞에 다른 시리즈가 먼저 앞에 이제 좀
다른 시리즈들하고 같이 나왔어야 되는데 슈퍼맨 갖고 리턴즈 나왔다가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맨 오브 접고 스틸로 했고 아 또 이거 올리고. 아니야 이러면서 이거 좀 약간 네. 저는 성급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음. 시기적절성을 2점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퀄리티 앞에 명작 퀄리티는 앞에 거랑 비교해야 돼요? 아니면 음. 그걸로만? 앞에 뭐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고 싶은 자기 대로. 마음이니까. 왜냐면 앞에 거랑 비교하면은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냥 그걸로만 보면은 나 1점 주고 싶은데 1점 줄게요. 아, 그걸로만 나 이거 여기에 나 점수 많이 주고 싶지 않아. 우승각 무슨각인데? 저는 시기는 3점이고요. 작품은 2점 주겠습니다. 너무 건조한데 지금 수봉님 피곤해. 엄청 피곤했어요, 피곤해. 지금 엄청 아까 피곤해. 우리 얘기하고 있을 때 계속 헤드셋을 막 음. 주물떡주물떡 하고 있었어. 피곤했어. 네 시기적절성 저도 햇님 마찬가지로 사실은 조금 이 마블한테 쫓기는 느낌으로 쫓겨서 만들었어요. 너무 급하게 네. 자꾸 진행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감독을 빨리 바꿔야 돼요. 총괄이 잭 스나이더예요. 네, 지금 총괄을 바꿔야 네. 돼요. 네. 그러니까 대장을 사람이 날려야 아직도 있나요? 그렇지. 아직도 있지. 참 나쁜 사람이에요. 저도 사실 이 대본의 마지막은 첩자일 뭐냐면 수도 있어요. 마벨의 그쵸. 첩자. 네. DC를 아예 리부트하는 게 낫다. 음. 지금이라도 리부트하는 게 낫다. 이번 저스티스 리그 성적 보고 아예 그냥 갈아엎어버리는 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겠습니다. 이게 맞죠. 그런데 흥행은 또 성공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흥행 돈은 지금 벌겠죠. 계속 이미 성공하고 성공 있어요. 중입니다. 네, 네. 돈은 벌겠죠. 네, 그래서 시기적절성도 2점. 퀄리티. 저는 맨 오브 스틸은 정말이지. 제 인생 거의 최악의 영화 중에 하나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점 드릴게요. 와 짱이다. 와. 스폰하고 비교하면요. 스폰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아 느낌? 그 정도 네. 급이다. 장난 아니야. 이거 압승인데 이거. 저는 진짜 싫어요 이 작품. 이거 이걸 작품이라 할 수 있나? 모르겠네. 점점. 엄청난데 엄청난데. 네. 예, 뭐 순위를 말씀드리면 좀 뭐 예측 제대로 끊임없이 들으셨다면 네. 뭐 예측 가능한 점수일 것 같아요. 블레이드 러너가 19점을 획득해서 가장 안망작인 걸로. 가장 잘 나온 네, 걸로. 안망작인 걸로. 야 이건 기분 좋다. 그 다음이 슈로데 컴플리트 박스가 15.5점으로 덜 망작. 애매하다. 네, 왜냐면 슈로데는 뭐 슈로데 자체의 매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대전은요. 예. 드래곤볼 부활의 F 이거는 15점으로 어. 슈로데와 박빙의 별로 승부를 차이 안 펼치고 나네. 2점이었고요. 차이 안 나네요. 그다음 슈퍼맨 리메이크들은 10점으로 압승입니다. 압승이다. 아니 압승. 이거는 사람들이 기대감이 반영된 점수라고 생각해요, 사실. 왜냐면 마블 팬으로서 DC도 흥해서 그쵸. 양 네, 진영의 이 경쟁을 통해서 더 재밌는 걸 계속 보고 싶은 이 마음인데. 덕후들은 그렇잖아요. 그쵸. 네. 내가 좋아하는 건 히어로물인 거지 네. 마블이 아니거든요. 네, 그럼요. 맞아요. DC도 있어야지 막 얘기하면서 야 네. 슈퍼맨이 좋지 이럴 텐데 얘기할 상대가 없어. 그러니까 아니 뭐 마블 지금 유아독전이잖아. 사실. 유아독전이지 뭐.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데. 거의 뭐 독과점이죠. 솔직히 히어로 말해서 독과점이죠. 압도적으로 재밌더라고. 네. 확실히. 토르 3도 보고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아 그래요. 너무 아직 재밌다. 못 봤어요. 어. 전 토르 1도 안 봤는데.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심지어 제 부인이 이런 영화를 안 보는데도 그냥 영화 자체로 재밌어서 같이 어. 봤어요. 가오엘 2는 가오갤은 정말 재밌어요. 그냥 재밌어서 연두. 같이 본 그런 영화. 그게 뭔지도 잘 모르는데 그 영화 구성 자체를 잘 해놨으니까. 제임스 원 장난 아니지. 너무 잘 뽑았죠. DC는 반성해야 됩니다. 네. 자, DC 영화를 마블에서 만들 때까지 예. 네. 그걸 기원하면서 네, 저희 방송을 마치도록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쉬는 동안 수많은 분들께서 이제 댓글을 또 달아주셨는데요. 네. 네.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저 이제 콘크리트 분들이죠. 덕사모 분들이시죠? 덕사모. 저희 깃발 만들면 흔들어 주실 건지.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깃발은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방송 기다려주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좀 보답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저희 얘기 들려주고 싶어서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부활의 D. 부활의 D. 네,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물러가겠고요. 자, 남은 2주 동안 또 재밌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